안녕하세요. 유튜브로 만나는 수능국어 무료인감 황민석입니다. 오늘은 중세국어 문법이에요. 중세국어 문법은 문제로 공부해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오늘은 그 공부의 시작과 끝을 함께하기 위해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주의사항 먼저 말씀드릴게요. 주의사항은 꼭 문제를 풀고 영상을 봐주셔야 돼요. 문제를 한 번에 다 풀길 원하진 않아요. 다만 해당 문제에 대한 설명을 볼 땐 꼭 문제를 푼 상태로 보셔라. 그래야 도움이 될 거예요. 그리고 진행 어떻게 할 거냐면 각각의 문제에 대해서 이런 걸 말씀드릴 거예요. 지식이 필요한 문제, 그리고 문제풀이만으로 풀리는 문제. 물론 문제풀이만으로 풀린다는 건 현대국어 문법 내용으로 풀린다는 거예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건 지식이 필요하다 하고 개념 설명을 좀 하는 내용들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내용은 뭐 따로 필기를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해서 꼭 내 걸로 만들고 나서 수능시험장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중세국어는 어차피 두 가지 가능성이에요. 쉽게 나오거나 어렵게 나오거나. 어렵게 나올 때를 예상하고 준비해야 돼요. 그래야 쉽게 나왔을 때 그냥 웃고 문제 풀고 끝내버릴 수 있어요. 지식은 꼭 이 지식이 있어야만 문제가 풀린다. 이거나 아니면 지식을 알면 남들보다 한 5배 빨리 풀린다. 하는 내용 정도일 거예요. 지식이라고 꼭 강조하는 내용은 꼭 가져간 채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요. 들어가 볼게요, 그러면.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문제 다 풀었죠? 이 문제는 지식과 문제풀이. 처음부터 조금 예외에 해당하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지식도 중요하고 문제풀이도 중요해요. 문제풀이는 언제나 중요하니까 지식이 필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 가볼게요. 캠을 좀 줄이고 또 가야겠죠? 1번 말싸미와 홀바이에 쓰인 주격조사는 그 형태가 동일하군 이랬어요. 바로 선택지부터 보나요? 네. 뭘 확인해야 되는지 안 다음에 거기서 이제 지식을 꺼내 쓸지 꺼내 쓰지 않을지를 보는 거예요. 주격조사는 그 형태가 동일하군. 얘는 지식이 있으면 5배 정도 빨리 풀립니다. 알아두시면 좋을걸요? 지식을 아예 진짜 좀 세게 물어볼 수도 있어요. 주격조사 간단하게 갑니다. 현대국어에는 두 가지가 있죠. 이랑 가가 있어요. 이는 언제 쓰이죠? 앞말이 자음으로 끝났을 때, 가는 앞말이 모음으로 끝났을 때 쓰여요. 중세 때는 어떠한가? 중세 때는 이랑 가가 똑같이 있으면 너무 좋겠는데 이랑 가 중에 하나가 없어요. 뭐가 없냐면 가가 없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냥 이가 쓰이는데 앞말의 어떤 발음 환경에 따라 다른 형태로 실현되었다 라고 봐도 좋고, 아니면 이가 있고 가를 대신하는 두 가지 형태가 있었다 라고 봐도 상관이 없어요. 푸는 법 알려드립니다. 현대국어의 이잖아요? 그러면 중세국어의 100% 이예요. 아니 중세국어라는데 뭔 현대어를 얘기하나. 현대어 풀이의 이면 중세도 이라는 거예요. 단 현대국어에 가로 돼 있잖아요? 그러면 예 아니면 예예요. 확인하는 방법은 이 들이대 보기. 이를 들이댔을 때 이 발음 이 나는 그 순간 예로 고쳐주시면 돼요. 이 발음은 절대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딱 맞거든요. 결국 이런 형태들이 나타나는 건 발음상의 이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에요. 우린 눈으로 글로써 이라는 주격조사를 찾아 헤매고 싶겠지만, 그리고 각각 다른 주격조사가 결합한 것처럼 보이고 분석되겠지만, 결국 사람들은 발음할 때, 중세국어 사람들은 발음할 때 이 발음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 발음은 이상하니까 앞말이 이로 끝나면 아무것도 없는 요 형태가 온다 라는 내용이에요. 자음이면 이가 쓰인다, 모음이면 이가 쓰이며 그 모음이 이나 반모음 이일 땐 아무것도 아닌 영 형태가 온다 라고 말하는 그 어려운 내용들이 사실 종합해보면 이런 내용들인 거죠. 현대어에 이면 중세도 100% 이다. 현대어에 가면 이나 아무것도 없는 것인데 그냥 이를 들이대봐라. 실제로 적용해볼까요? 말싸미 1대1 대응은 언제나 중세국어의 요만큼과 현대국어의 요만큼을 찝어야 돼요. 그럼 알 수 있는 거. 말싸미와 말이는 되게 다른데요? 형태를 좀 맞춰주셔야겠죠? 말쌈, 이, 말, 이 이렇게. 중세국어의 말쌈이 현대국어의 말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중세국어의 이가 현대국어의 이였던 거죠. 만약에 여기에 빈칸이 뚫려 있어도 우린 알 수 있었어요. 왜? 현대국어에 이가 있으니까 중세국어는 100% 이인 거죠. 여기에 이라고 쓸게요. 이건 최근에 풀었던 거니까 했겠죠. 그 다음 홀바이. 제가 왜 이렇게 읽는지 조금 이따 알려드릴게요. 홀바이. 여기에 쓰인 주격조사는 형태가 동일하군. 홀빼이셔도 있어도가 있으니까 바가 있어도 하는 바. 홀빼랑 하는 바가가 1대1 대응이구나. 그러면 홀과 하는이 같은 거라면 배는 바가겠네요.
현대국어에 가면 얘는 분명히 이나 아무것도 없는 게 쓰였을 거예요. 즉 이나 아무것도 없는 것의 형태니까 일단 1번은 틀리겠죠. 둘 중에 뭐냐 이거예요. 바 플러스 가. 근데 여기엔 배가 있네요. 옛날엔 배로 끝났으니까 그런가 하기엔 바라는 형태를 공유하고 있는 게 보여요. 이렇게 되는 거고 중세국어 때 이걸 배라고 읽지 않고 바이라고 읽었어요. 바이. 중세국어의 모음 읽는 법은 그냥 하나씩 천천히 끊어서 읽으면 되거든요. 바에다가 이가 붙어서 바이가 되었다. 가니까 얘나 얘 중에 하나였고 만약에 바에 붙을 주격조사가 뭐냐라고 물어보면 할 수 있겠죠. 현대국어엔 바가라고 써있을 거예요. 여기다가 뭘 붙이지 했더니 여기다가 이를 그냥 쓱 들이대 보는 거예요. 읽어보겠죠? 바이. 이 발음은 아니구나. 그럼 얘로 바꾸지 않아도 되니까 주격조사는 이가 결합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혹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니라 얘가 쓰였다고 말할 수 있고 이와 그냥 모음 이는 형태가 다르네요. 그래서 1번을 지웠어요. 2번 한이라의 하다. 한이라 어딨죠? 노미 한이라 여기 있죠. 그 다음 사람이 많다. 요쯤일 거예요. 한이라의 하다는 많다. 즉 형용사겠죠. 근데 현대국어의 하다의 품사를 알 필요가 없이 써있어요. 동사냐 이랬죠? 그럼 형용사와 동사는 다르니까 지워주시면 돼요. 3번 이랄과 세로에는 동일한 강약을 표시하는 방점이 쓰였군. 이것도 지식적인 측면인데 알고 있으면 좋지만 모른다고 한다면을 전제하고 문제를 풀어볼게요. 모른다고 한다면 물음표 해놓고 넘어갔으면 됐어요. 4번 하이어와 뼈난케 하고저에는 모두 피동 표현이 쓰였군. 첫 번째 피동 표현은 안 쓰였죠. 해석을 봐도. 두 번째 사동 표현이 쓰인 거 둘 중에 하나는 알 수 있죠. 뼈난케 하다, 편안하게 하다. 최근에 또 10월 모의고사에 나온 거 있죠? 개하다. 동사적 사동이 쓰였다. 그럼 적어도 얘는 사동이니까 지워주시면 돼요. 심지어 얘도 어렵게 가면 중세국어의 어떤 파생적 사동에 해당하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얘는 몰라도 되겠죠. 5번 씀에는 사용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 쓰다가 쓰였군. 날로 씀에 여기 있네요. 날로 쓰는데 사용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 쓰다가 쓰다의 형태로 쓰인 거니까 얘를 보기가 너무 어려우면 얘를 보시면 돼요. 그럼 쓰다가 사용하다의 의미인가만 확인하시면 되고 답은 5번이 되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방점에 대해서 알아가면 되는데 사실 방점에 대해서는 이걸 보고 계시는 많은 수험생분들이 알고 싶지 않죠. 왜? 여기 나왔으니까 또 안 나오겠죠. 근데 뭐 지나간 내용을 그냥 간단하게 정리한다 하는 식으로 한번 같이 보긴 볼게요. 음악에 악보가 있다면 중세국어 딱 15세기의 국어에는 방점이 있었어요. 얘를 이렇게 읽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성조는 말의 높낮이와 또 그렇지 않은 하나의 내용을 포함하긴 하지만 기본적으로 말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거죠. 이 높낮이를 글로써 알 수 있으면 좋게 써서 글을 악보처럼 쓴 거예요. 성조는 뭐로 나타내는가? 방점으로 나타냈다. 그래서 높낮이니까 강약이 아니니까 답은 3번이 아니게 되죠. 높낮이는 방점으로 나타냈는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점이 있으면 높게 발음에 대해 생각. 이게 기준이에요. 밥 아무런 점도 없죠. 그러면 높게 발음할 거 생각하지 않아도 돼요. 밥 발음할 거고 점이 없으면 병성이에요. 근데 여기에 점을 하나 찍었어요. 그럼 높게 발음에 대해 생각했죠? 그 다음 다른 거 할 게 없으니까 생각한 대로 실현하셔야 돼요. 팝 높게 발음했다. 그래서 거성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점이 2개가 찍혔어요. 그러면 이 생각을 2번 해야 돼요. 아 높게 어떻게 발음하지? 그 생각의 결과는 이거면 좋겠어요? 점에서 점을 이어주는 느낌. 낮은 거에서 높은 걸로 발음하는 거예요. 원래는 윗상자지만 그냥 올라갈 상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올라가는 소리 밥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거성은 높은 소리 평성은 낮은 소리가 될 거고 평성은 점이 없음이 될 거고 거성은 점이 1개가 될 거고요. 상성은 점이 2개가 돼서 그 점을 이어주듯이 발음하게 될 거예요. 요 정도 하면
다 끝날 것 같지만 5번 가지고 하나 더 볼 수가 있어요. 지우고 볼게요. 수매라는 게 있어요. 이걸 통해 알 수 있는 건 뭐 어두자음군 이런 것도 알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거 여기선 얘를 알면 좋아요. 모음조화라는 거. 모음조화는 양성은 양성끼리, 음성은 음성끼리 사용된 그 어떤 선택의 결과를 가리키잖아요. 수매는 모음조화의 거의 아이콘급이에요. 2번이나 일어나거든요.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나요? 얘니까 얘가 선택됐고요. 또 얘네니까 얘가 선택된 거예요. 그래서 수매가 된 거죠. 모음조화의 양성이 뭐고 음성이 뭔데? 양성 모음 어려우면 딱 세 가지만 외우세요. 아, 오, 그리고 아래야. 음성 너무 어려워요? 그럼 세 가지만 외우세요. 어, 우, 으. 그 계열이면 다 양성 음성인 거예요. 계열이라는 엄청 어려운 말을 사용했는데 아까 하나씩 끊어서 발음할 때 그걸로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은혜여 음성. 그래서 오와 우가 있어서 우가 골라졌죠. 그 다음 얘랑 얘가 양성인지 음성인지 어떻게 아나요? 앞에 있는 게 뭐죠? 얘는 아 계열, 얘는 어 계열. 그래서 얘가 음성이 되고 얘가 선택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에요. 모음 조합까지 알 수 있는 좋은 예시였다 하는 거 알아가면 좋고요. 이 문제는 여기까지 보면 좋겠네요. 원래는 이게 내신에 나온 적이 있을 거예요. 모두가. 그때 엄청나게 공부했던 거 기억나죠? 그 중에 일부분은 이렇게 아무렇지 않게 아무 내용도 주지 않고 선택지에서 그냥 물어볼 수도 있다. 대비를 한다면 조금 더 중세국어 공부를 할 때 지식적인 차원도 공부를 해야겠구나 하는 거 한번 뭐 마음가짐 정도라도 가져가면 좋죠. 어차피 이 영상 안에서 다 공부할 거니까. 첫 번째 문제였고요. 두 번째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교육청 기출이라 중요도를 좀 낮게 보는 학생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별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요. 그냥 다 똑같아요. 갑니다. 얘는 지식과 문제풀이 중에 저는 문제풀이만 있으면 된다고 봐요. 어차피 지식은 현대국어적인 지식을 물어볼 거기 때문에 중세국어의 뭐 새로운 내용까지 알아야 되는가? 여기서는 필요 없죠. 뭐 알면 좋은 건 관용격 조사 정도의 내용이 있지만 뒤에 또 나올 거예요. 여기선 문풀만 가져가자고요. 바로 볼게요. 문풀은 분명히 지문에 대한 독해까지 포함하겠지만 지금 딱히 지문에 대한 독해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거든요. 1번. 붓혓은 의존명사 앞에 쓰여 생략할 수가 없군. 의존명사 앞에 쓰인 관형어는 생략할 수 없어요. 이건 중세국어 지식이 아니라 현대국어 지식이죠. 예를 들어 먹을 것 이랬을 때 먹을을 생략할 수 없어요. 이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관형어. 이건 10월 모의고사 몇 번이었지? 14번 문제인가에 5번 선택지에서 나왔던 그 내용인데 의존명사가 있으면 앞에 내용을 절대 생략할 수 없다. 이건 알고 가시면 좋죠. 붓혓 그런가? 붓혓이 부처의에 해당하는 내용이고 그건 것 앞에 있네. 1번 지워주시면 돼요. 2번 진짜로 중세고처럼 읽어볼까요? 사이마이 깊은 이렇게 읽어요. 사이마이 깊은 근데 뭐 셈이 깊은이라고 읽는다면 같은 관형사형 어미가 쓰인 것이군. 언제나 1대1 비교를 할 땐 형태를 좀 맞춰주세요. 그건 이어적기를 끊어적기로 바꾸는 형태가 기본일 거예요. 얘는 셈이 깊은 이겠네요. 관형사형 어미니까 얘만 보면 될 것 같아요. 관형사형 어미에는 총 4개가 있는 거 알고 계세요? 현대국어 지식이니까 알고 있어야겠죠? 은, 는, 을, 던. 꼭 이렇게 괄호를 사용해서 4개로 외워주셔야 됩니다. 은과 니은은 는이 아니라 니은은 같은 거거든요. 이 으라는 건 매개 모음이라고 해서 이 니은이 결합하기 어려울 때 으가 도와주는 형태로 잠깐 오는 거지 이 장체를 형태소로 분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으를 괄호쳐서 이렇게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누가 관형사형음이 뭐 있어? 그러면 은, 는, 을, 던 이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재미 깊은 하면 은이네요. 그죠? 여기도 은. 그러면 2번도 지우면 되겠네요. 3번 붓혓은 체언의 관용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가 붓혓 플러스 시옷. 시옷이 관용격 조사인가 보다. 왜? 의와 똑같을 테니까. 이게 문제풀이의 신비거든요. 1대1 대응의 기능이에요. 그러면 지워주시고요. B의 셈이 깊은은 관형절이 관형어의 기능을 하고 있군. 관형절인지 어떻게 알죠? 깊다. 여기서
여기서 하면 되잖아요. 깊은 하겠죠? 왜? 절 분석할 때 서술어가 될 수 있는 건 다 밑줄을 치잖아요. 그리고 얘가 얘 꾸며주기도 하고 은으로 끝나니까 관영절. 심지어 고수들은 여기까지 하는 거 알죠? 주어 생략. 관영절이 관영어의 기능을 하고 있고 그렇네요. 지워주시고요. 관영어와 관영사의 관계 이런 것들은 알고 계시죠? 4번 어머니의는 관영절의 의미상 주어가 모르는 내용. 관형격으로 실현된 것으로 중세국어 용법과 관련이 있는 표현이군. 어머니의 낡은 지갑 관형절의 의미상 주어래요. 그러면 낡은의 주체가 어머니여야 돼요. 이상하죠. 굉장한 물음표입니다. 그 다음 5번 저자와 의는 부사어 뒤에 관형격 조사가 붙어 관형어가 된 것으로 중세국어에 찾을 수 있는 용법이군. 중세국어에도 찾을 수 있는 용법인지를 확인해야 돼요. 이 두 가지 가지고 지문으로 가는 거예요. 두 가지 가지고 지문으로 가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아, 요게 관형격 조사의 어떤 의미상의 주어를 얘기하는 게 이거구나. 편안히 앉은 할 때 요게 관형절인데 앉은 게 아버지니까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구나. 똑같나? 돌아가 봤더니 낡은 건 어머니가 아니라 지갑이었어요. 답은 4번일 거예요. 한 번 더 확인합니다. 중세국어에서도 부사어 뒤에 관형격 조사가 결합했나를 보는 거예요. 갔더니 전생에서 의 끝났네요. 5번은 지워지고 답은 4번이 된다. 요런 거 어차피 문제풀이만으로 거의 다 풀죠. 새로운 지식이 관여되는 일은 별로 없었다 하는 거 확인할 수 있으면 좋겠네요. 지식보단 문풀이였고 문제풀이에서 요런 내용을 얻어갈 수 있으면 좋았어요. 과정이 더 중요했다는 거죠. 넘어가 볼게요. 세 번째 문제. 지식이냐 문풀이냐. 지식입니다. 뭔데요? 관형격 조사. 중세국어에서 공부할 때 꽤나 되게 오래 걸리는 내용이기도 해요. 근데 뭐 빠르게 해볼게요. 중세국어의 관형격 조사는 총 두 가지가 있다. 그리고 총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의와 아이가 있어요. 순서를 좀 바꿔볼까요? 아이와 의가 있어요. 그리고 시옷이 있죠. 아이와 의는 언제 쓰나? 얘는 어려운 말로 그냥 빠르게 끝내야 됩니다, 여러분. 평칭의 유정체언에 쓰입니다. 평칭과 유정체언이라는 조건 중에 하나라도 어긋나면 안 돼요. 시옷은 두 가지 중에 아무거나 존칭의 유정체언이거나 무정체언이면 돼요. 유정체언은 두 가지를 가리킵니다. 사람과 동물을 가리키죠. 무정체언은 나머지 다 식물과 무생물을 가리켜요. 평칭은 뭔데? 얘는 반대말이에요. 존칭의 반대말. 존칭이 아닌 건 다 평칭이에요. 평범하다 이런 거 상관할 필요 없어요. 존칭이 높여서 칭해야 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동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동물이 나오는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럼 하나에 더 궁금증 풀면 되겠죠? 얘는 왜 두 가지나 있나? 얘는 앞말이 양성 모음일 때 쓰는 거고요. 얘는 앞말이 음성 모음일 때 쓰는 거예요. 이게 무슨 모음이냐? 이런 정도로 아예 낯설다면 하나씩 끊어서 읽으라고 했죠? 아래아는 나중에 뭐 다른 데서도 많이 말하겠지만 그냥 아로 쌩까고 읽으세요. 그럼 읽어본다면 아이 읽으면 되겠죠. 얘는 아까 양성은 아, 오, 아래아가 있다고 했고 음성은 어, 우, 으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 계열이냐 이거죠. 아래아 계열이니까 얘는 양성이다. 그리고 얘는 으 계열이니까 음성이다. 말할 수 있겠네요. 평칭의 유정체언이란 결론이 생기면 이 중에 고르는 거예요. 모음 조화에 따라. 시옷은 그런 걸 고를 필요는 없지만 앞에서 체언의 성격을 판단해야 되는 그런 귀찮음이 있죠. 요 정도? 요 지식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바로 할 수 있어요. 등잔 시옷 지워요. 무정체언. 숲을 시옷 지워요. 무정체언. 아달 아이. 평칭의 유정체언이네요. 그리고 아니까 아이. 지워요. 모음 조화까지 확인했잖아요. 그력이 뭐지? 싶으면 올라갔다 와요. 아, 기러기네. 얘는 평칭의 유정체언. 여기서 헷갈리면 망합니다. 동물도 유정체언이에요. 그래서 의가 쓰였네. 왜? 그력할 때 음성모음 지워주시고요. 에이, 1번부터 볼걸. 아바님은 존칭인데 의를 쓰면 안되고 시옷을 써야지. 답은 1번 요렇게. 지식이었어요. 관형격 조사에 대해 알고 가면 좋아요. 물론 기본적인 형태일 뿐이고 아까처럼 관형격 조사가 이렇게 쓰이면 얘는 주격 조사라고 합니다.
주격임금 어떻게 하나요? 현대국어에 가라고 써있을 테니까 분명히 보정할 수 있어요. 아예 지식을 물어보는 것과 이렇게 문제풀이를 물어보는 건 느낌이 아예 갈릴 거라서 이렇게 알고 가면 된다 하는 내용이죠. 요 정도? 얜 지식이었다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얘는 지식일까요? 문제풀일까요? 100% 문풀이에요. 다만 되게 현대국어 지식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해볼게요. 아예 보기든 이런 뭐 예시든 간에 다 분석하고 가면 더 이상 물어볼 게 없어요. 봐봐요. 아니 오실 사이 하나만 알면 되는데 중세국어의 아니가 현대국어의 안으로 줄여서 쓰는 이거 준말이에요. 아니랑 안은 똑같은 겁니다. 부정문에 대해 다 알고 있다면 할 수 있는 만큼 해볼게요. 중세국어에 대한 지식을 넣지 않고 현대국어에 대해 알고 있다면 할 수 있는 거. 얘는 짧은 안부정문, 의지부정 돼요? 얘는 긴 안부정문, 단순부정, 의지부정, 능력부정, 단순부정, 상태부정이 있죠. 그 밑에 못 들으며 짧은 못부정문, 못부정문은 거의 능력부정입니다. 상태부정일 때도 있어요. 잊지 마르쇼셔 이건 잊지 마세요 하는 못부정문이긴 한데 지 않다 다 부정문의 종류 상관없이 지 말다를 쓰는 부정문의 명령문이네요. 됐죠? 1번 안부정문에 해당하는 부정문이다 지워주시고요. 2번 단순 부정 지워주시고요. 3번 의도를 부정한다? C는 의도가 아니라 능력 부정인데 답은 3번 이러고 끝내주시면 돼요. 4번 D를 보니 현대국어처럼 중세국어에도 명령문을 부정하는 부정문이 사용되었군. 부정문의 명령문 지워주시면 되죠? 원래 분석했던 그대로예요. 그 다음 A와 B를 보니 짧은 부정문과 긴 부정문이 다 사용되었군. 짧은, 긴 확실하네요. 지워주시면 답은 확실하게 3번이 된다. 지식이 아니라 문제풀이로 풀리는 거였어요. 현대국어로 푸는 거지 중세국어로 하는 게 아니었다는 거죠. 요 정도? 여기 문제 나오죠? 이럴 거면 왜 내죠? 그냥 중세국어 문제수를 채우려고 낸 건가? 의아하네요. 그죠?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다섯 번째 문제, 교육청 기출이네요. 얘는 지식이냐, 문제풀이냐. 얘는 문풀인데 문풀에서 뭐가 좀 강조되냐면 지문 독해가 좀 강조될 거예요. 해봅니다. 기억, 니은 기준 잡아야겠죠? 기억은 읽어보니까 그냥 선어말 어미가 있다는 뜻이에요. 니은 쭉 보니까 얘는 선어말 어미가 없다 이거죠. A, 갓하다. 갓과 다 사이에 하가 있죠? 이거 뭐야? 약간 모르겠으니까 B로 가면 되겠네요. 문나다. 다시 같하다. 같하다. 선어말음이 없는 것 같은데 약간 니은에 해당하는 것 같지만 모르겠다 정도의 여지. 그 다음에 묻나다. 확실하죠? 묻는다에서도 있고 여기도 뭔가 있으니까 얘는 확실히 기억이에요. 도작하더니, 도둑질하더니 현대국어에도 있고 중세국어에도 있어서 확실한 거. 얘는 기억이에요. 즉 B랑 C는 무조건 맞다는 거죠. D. 오뉴. 왔느냐. 오뉴. 이 뉴가 니요에서 이거 하는 건가 모르겠다. 맞죠? 그 다음 아니할 것이니 여기에는 선어말음이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는 뭔가 있는 건가? 리라서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물음표. 확실한 건 B와 C가 현대국어 기준으로 봐도 그렇고 중세국어에도 확실하게 대응이 맞아서 무조건 B와 C는 기억이다. 1번 하면 5번이에요. 현대국어만으로 이미 2개를 추렸죠? 그 다음에 이제 위로 올라가 보시면 되는데 나와요. 선어말음이 리 보이죠? 그러면 리, 이 이를 뭐에다 포함시킨다? 기억에 포함시킨다. 뭐야? 이가 맞냐 아니냐 싸움이었잖아요. 답은 5번이 되는 거고 확실히 같하다는 같다랑 똑같고 옛날에 같하다가 같다가 된 과정이라 얘는 확실히 니은이 맞구나. 그 다음에 왔느냐 할 때처럼 얘는 그냥 왔느냐 이렇게 말했는데
과거 시제인데 얘는 그냥 오뇨라고 해서 동사의 과거가 옛날에는 선어말어미 없이도 나타냈구나 하는 내용이 위에 있어요. 동사는 어간에 선어말어미를 결합하지 않고 과거 시제를 표현하기도 했고 하는 거. 뭐 시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나온 문제가 없어서 뭐 자세하게는 안 하지만 그냥 문제풀이를 푼다면 이렇게 푼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선어말어미가 없으니까 얘가 니은이 확실하구나. 그래서 A와 D는 니은에 들어가는 거구나.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딱 괜찮을 것 같아요. 문제풀이 안에서 해결해내는 과정만 잘 봤으면 괜찮았다는 거죠. 이 정도? 19년 11월 수능 기출. 얘는 지식이냐 문풀이냐. 얘가 지식이에요. 문풀로도 풀리잖아요. 맞아요. 100% 풀리고 쉬워요 심지어. 근데 왜 지식이라고 했냐면 지식을 알고 있는 사람은 이거 풀 때 5초가 안 걸려요. 근데 문제풀이를 푸는 사람들은 불안한 감에 떨면서 하나하나 다 해봐야 돼요. 이거 아까 했던 주격조사예요. 바로 그냥 하면 된다니까요. 봐봐요. 아까 풀었던 스킬로 풀면 어떻게 풀리는지 봐봐요. 기억은 2라고 했잖아요. 그럼 현대어 2인 걸 찾으면 돼요. 날이 저물어 기억 태자 뭐야 이거 개천의 다리가 아니네 아들 이 기억 공자가 이렇게 기억은 A, D 답은 1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나머지를 뭐 굳이 이야기한다면 얘는 생략됐으니까 혼자 디귿이고요. 다리 가니까 니은이에요. 원래는 주격조사는 이 아무것도 없는 거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여기 이 문제에서는 얘를 기억으로 하고 얘를 니은으로 묶었어요. 그래서 그냥 이면 얘고 가면 얘는 니은이에요. 그리고 그냥 생략 여기서도 생략 여기서도 생략인 거. 그래서 그걸 디귿으로 찾으면 되는 문제였다. 문풀로도 분명히 풀리는 거 나도 안다. 하지만 지식으로 푸는 게 더 빠르고 정확했고 그렇게 준비하는 게 맞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네요. 요 정도? 자, 10월 교육청 기출이네요. 얘는 지식과 문제풀이 중에 그냥 얘예요. 지식으로 준비할 수 있는 게 전혀 아니고 지식이 없어도 문제가 풀릴 거거든요. 1번 바로 봅니다. 저는 언제나 이렇게 해요. 풀다가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지문 독해를 하는 편인데 여러분들은 불안하시면 지문 독해를 끝내고 그걸 배경지식 삼아 문제를 풀어주시는 게 맞긴 하겠네요. 가면 1번 하나에서 조사가 어미 니은 뒤에 바로 붙어. 조사가 어미 뒤에 붙는 게 일반적인 일은 아니죠. 근데 그런가 하고 봤더니 어미 조사 1번 지워주시면 돼요. 2번 호날에서 니은은 니은 것으로 해석되며 명사절을 이끄는 기능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현대국어랑 되게 다른 게 현대국어는 뭐뭐한 니은 것 이러면 얘가 관형절이고 얘가 의존명사가 돼요. 근데 얘는 니은만으로 니은 것으로 해석되니까 결과적으로 명사니까 명사절이 맞잖아요. 그래서 한 것을 여기까지가 명사 거기다가 목적격 조사가 붙었던 얘기구나. 약간 애매하지만 지울 수 있거나 아니면 세모하거나. 4번 비출에서 리을을 통해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서는 시제. 발화시랑 사건시 나오면 얼타는 친구들 많이 있죠. 약간 애매하면 그냥 수평선 그리세요. 발화시 사건시 요거예요. 앞선다는 건 왼쪽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아직 일어나지 않은 거에 대해 말했네요. 미래 시제라는 거고 일단 미래라고 쓰면 돼요. 과거는 어떻게 될까요? 과거는 사건시가 여기 있고 발화시가 여기 있어요. 즉 사건시가 발화시에 앞선다 이래요. 현재는 두 개가 붙어있겠죠. 얘가 과거라고요. 발화시가 사건시보다 앞선 미래 시제. 리을은 언제나 미래 시제를 말하잖아요. 관형사형 어미만으로 어떻게 시제를 말하지? 먹던 빵, 먹은 빵, 먹는 빵, 먹을 빵. 과거, 현재, 미래. 돼요? 미래라니까요. 그러면 리을을 보고 오케이 그러네 지워주시고요. 4번 B와 C에서 관형절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절 뒤에 드러나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그럼 드러나 있겠죠? B 비칠 조짐 느지요 하는 게 이게 조짐이었나봐요. 어쨌든 간에 그때는 즐기난 마음이 해서 마음이 드러나 있으니까 지워주시면 돼요. 그다음 5번 B와 C에 있는 관형절은 수식을 받는 체언이 관형절 속에서 한 성분으로 쓰일 수 있는 특징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군. 얘를 진짜 어렵게 현대국어로 번역해보면 관계관형절이군. 즉 생략된 성분이 있군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거 봐봐요. 법을 즐기다 마음이 있다. 마치 그가 범인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급이에요.
그가 범인이다 소문이 돌았다. 두 개가 겹치는 게 없는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동격 관형절. 즉 얘는 동격 관형절일 거기 때문에 B와 C에서 C가 틀렸어요. B는요. 빛을 조짐이다. 지혜가 널리 비친다. 조짐이다. 아 지혜가 널리 비친다 또 하나고 얘도 동격 관형절이네. 답은 5번 이렇게 돼요. 되나요? 근데 중세국어의 동격 관형절 제가 어떻게 합니까? 중세국어로 하는 게 아니라 다 현대국어 해석 가지고 해본 거잖아요. 중세국어의 그런 공부해야 되는 지식의 양이 그냥 무한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한정되어 있는 것들을 공부하고 나머지는 문제풀이를 통해 현대국어 문법으로 다 해결을 해줘야만 한다 하는 내용이죠. 어디까지나 이 문제는 뭐였으니까? 지식이 아니라 문제풀이가 중요했던 문제였으니까. 그 다음 9월 평가원 기출이네요. 아 이거 빡세요. 이거는 지식은 아니고 문제풀이거든요. 문제풀이 맞는데 지문 독해가 거의 95% 이상이에요. 왜냐? 8번의 답은 1번 같아요. 왜? 애 앞에 명사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근데 여기선 공간의 반대말이 있어요. 봐봐요. 지점과 공간. 그냥 지점과 공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현대국어의 애는 지점, 그리고 에서는 공간 이렇게 되는 거라 두 가지가 되게 다르다는 거죠. 즉 1번은 중세국어에서 애 앞에 명사는 공간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었다. 즉 애는 지점 아니고 공간임?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둘 다 맞아서 1번이 되지만. 그래서 얘는 뭐 새롭게 알려줄 건 별로 없고 지문 독해를 잘 하셔라. 근데 뭐냐면 이거 봐봐요. 이는 애와 예, 의, 아이, 의가 현대국어 애와 에서의 쓰이는 모두 지닌다. 즉 지점 플러스 공간이다. 이래서 답이 1번이 되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어렵다기보단 요구하는 그 행동의 성질이 좀 어렵다는 느낌? 나머지는 해설지 보고 지워가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지점과 공간에 대한 이야기예요. 봐봐요. 얘도 중세고 형태인 애셔에서 셔는 지점이 아니라 얘는 애셔가 오늘날의 애서가 되려면 얘는 지점이 아니라 공간이잖아요. 그럼 셔가 지점이 아니라 공간의 의미니까 더해져서 조금 더 애셔 쪽으로 나아가면서 공간의 의미가 생겨버렸겠죠. 지점이 아니라 공간이다. 이런 얘기를 어떤 문법에서 할 수 있겠냐고요. 이 지문을 알아야만 할 수 있는 거지. 지문 잘 읽어봐라 하는 내용 정도. 9번. 여기서는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이것도 문제풀이에요. 왜? 현대국어 지식으로 푸는 거니까. 현대국어에 좀 특이한 게 있다고요. 단체 주격의 에서라는 게 있어요. 이 에서가 주격조사인지 아닌지는 문장을 해석해봐야 알아요. 서술어를 보고 그거에 그 행동을 한 주체가 단체인 그 에서가 붙은 말이냐? 라는 검증 절차가 필요해서 그런 건데 왜냐면 봐봐요. 학교에서 급식을 먹었다. 학교에서 대책을 발표했다. 급식 먹었다. 이거 누가 먹었냐고요? 학교가 먹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학교에서의 에서는 부사격 조사고 학교에서라는 말은 그냥 공간을 나타내주죠. 근데 학교에서 대책을 발표했다라고 할 때 대책을 발표한 게 누구냐고 물어보면 나는 아니에요. 그럼 누군데? 학교가 학교의 이름으로 발표했는데 이러면 학교는 주어가 되고 학교에서는 주어가 되고 이 에서는 단체 주격의 조사가 돼버린다는 거죠. 확인의 절차가 필요하다 하는 것만 생각하면 결국 현대국어에 의해서 문제가 다 풀려요. 1번 공간을 의미하는 그 지역에 주격조사 에서가 붙었군. 그 지역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되었다. 주어는 화석이.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2번은 어때요? 정부에서 홍수대책안을 발표했다. 홍수대책안 누가 발표했는데? 정부. 그러면 주격조사가 맞아요. 그래서 얘는 맞고 얘는 틀려버리는 거죠. 돼요? 그 다음 4번 5번 어차피 중세국어 하는 시간이니까 확인이라도 해본다면 그 위에 에셔는 그 위에 주격조사 에서가 붙었군. 왜? 누가 빼앗았는데? 관청. 그러면 주격조사가 맞아요. 그 형태가 아무리 중세국어로 바뀐다고 할지라도. 5번 높임의 유정명사인 부처에 부사격조사 깨셔가 붙었군. 이게 부사격조사인지 어떻게 알죠? 으로부터가 부사격조사니까 끄이셔 또 부사격조사죠. 답은 1번.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1번 1번이라 좀 어이없는 문제.
그 다음 얘는 좀 야속하다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근데 지식과 문제풀이 중에 지식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알아야 됩니다, 이건. 이건 이 문제 모음의 마지막 문제인 2016년 6월 평가원. 왜 그게 마지막이냐면 그때부터 중세국어가 다시 나오기 시작해서 지금에 이른 거거든요. 그때 시작된 문제가 딱 요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근데 좀 어이없는 건 이게 교육청이고 그건 평가원이라 그런지 서로 입장이 약간은 달라요. 근데 이것만 알면 되긴 한다 하는 걸 먼저 말씀드릴게요. 지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거 요거예요. 얘는 반치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굳이 관계를 설정한다면 시옷의 울림소리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얘는 비읍인데 비읍보다 입술 소리긴 입술 소리인데 좀 가벼운 소리가 난다고 해서 비읍 순경음이라고 불러요. 입술 가벼운 소리. 얘는 비읍의 울림소리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울림소리는 뭐가 있죠? 니은, 리을, 이응, 미음, 그리고 모든 모음이 있다. 이 정도는 알고 계실까요? 이 얘기를 왜 하냐? 이걸 어떻게 하냐? 우리가 현대국어에 이런 게 있죠? 시옷 불규칙 활용, 그리고 비읍 불규칙 활용이라는 게 있다고요. 시옷 불규칙 활용은 이런 거였어요. 알고 있겠죠 뭐. 짓어 하면 지어가 돼요. 뭐가 일어났다? 시옷의 탈락이 일어났는데 우리말의 의문의 변동에 시옷 탈락이라는 건 없어서 설명이 안 되니까 시옷 불규칙이라고 하는 것. 돼요? 덥다의 덥에다가 어를 붙여봤더니 더워가 되더라. 얘는 뭐라고 봐야 하는가? 비읍이 우로 바뀌었는데 뭐 종합하면 오나 우로 바뀐다 이거죠.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는 걸 의문의 변동으로 설명할 수 있나? 없어서 비읍 불규칙 활용이라고 말했다. 현대국어로 보면 어이없는 현상이다. 근데 중세국어로 보면 똑같이 어이없긴 하지만 조금은 덜 어이없어진다. 볼게요. 이 반치음은 어떤 변화를 겪었나? 나중에 반치음은 소리가 안 나게 돼요. 얘를 기호처럼 본다면 똑같은 기호인데 왜 소리가 안 나게 됐지 싶겠지만 이 기호가 대표했던 그 소리가 나중엔 같은 자리에서 소리값이 점점 없어지는 변화가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읍 순경음으로 표기됐던 그 비읍 입술 가벼운 소리는 뭐로 점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바뀌게 되었냐면 오나 우로 바뀌게 되었어요. 물론 반모음 오나 우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변화가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나? 봐봐요. 시옷의 탈락이라고 하면 좀 어이없잖아요? 근데 시옷이 반치음으로 바뀌는 환경이 조성됐고, 즉 시옷이 울림소리화되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그 울림소리가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졌다. 이러면 좀 낫나요? 그리고 비읍이 비읍 순경음으로 바뀌는 환경이 조성되었고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오나 우 소리로 결국 바뀌어 오늘날에 이른 것이다. 이러면 좀 낫냐 이거죠. 결국 얘를 알아야 하는 거고 얘는 충분히 알고 있냐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물론 지문을 주고 물어보겠지만 우리가 충분히 알고 있어야 지문도 읽힌다는 거죠. 근데 아까 뭐 다른 입장을 얘기했지만 뭐 보세요. 오늘날에도 짓다가 있어요. 그럼 짓다에 어가는 짓이겠죠? 여기다가 고를 결합하고 중간엔 두 번째는 아어를 결합한다고 쳐봐요. 얘랑 얘의 다른 점은 얘는 자음으로 시작하는 아이고 얘는 모음으로 시작하는 애죠. 다른 영상에서 불규칙 활용을 이야기할 때 불규칙 활용은 반드시 모음 어미가 결합해야만 그 양상이 드러난다라고 했어요. 현대국어로 봐도 얘는 짓고일 거고 지어일 테니까요. 근데 중세국어 땐 이게 어떤 식으로 나타났다는 얘기냐면 얘가 짓고 똑같이 나타났고 얘는 지어가 아니라 이 세모 반치음으로 바뀌어 나타났다 이거죠. 이걸 설명하는 입장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이랑 어라는 환경 속에서 시옷이 울림소리로 교체되었다. 그리고 팔종성법이라고 들어봤어요? 중세국어엔 받침소리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이응, 시옷, 옛니응 이렇게 쓰일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이 중에 시옷이 요때는
원래는 반치음의 소리를 가지고 있던 아이가 시옷으로 존재하다가 나중에 팔동성법의 환경을 벗어나는, 즉 여기로 옮겨오면서 얘는 종성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본색을 드러내었다 라고 보는 관점.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평가원은 얘를 얘기하고요. 이 교육청에서는 얘를 가져왔어요. 어쨌든 간에 이것만 기억하세요. 시옷은 오모어미를 만나서 결과적으로 얘가 되었고, 얘가 시간이 지나서 뭐가 되었다?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오늘날엔 시옷이 모오모미를 만나면 탈락하는 현상처럼 보인다. 이거 비읍순경음도 똑같아요. 비읍순경음은 어디다 써야 돼? 무선 말고 아까 덥으로 했으니까 덥으로 해보면 덥 다음에 고를 붙이면 덥고 이랬는데 어를 붙이면 더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비읍이 넘어가면서 비읍 순경음이 되었다는 거죠. 어떤 이유로든. 그래서 오늘날에는 비읍이 모음 어미를 만나면 비읍 순경음이 되는 건데, 이 비읍 순경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오나 우라는 반모음으로 바뀌면서 오늘날의 비읍 어떤 불규칙이 나타났다 하는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단시간 내에 설명하려니까 진짜 어렵네요. 그죠? 어쨌든 요 말을 받아들일 수 있으면 괜찮아요. 다시 시옷이 그냥 탈락했다고 하면 좀 어이없다. 하지만 시옷이 반치음이 되는 환경에서 그 반치음이 소리값을 잃은 것이다 하면 조금은 낫지 않냐. 이거고요. 비읍이 비읍 순경음으로 바뀌었다는 얘기가 없으면 어이없죠.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었다고 하니까 설명이 안 되니까. 다만 요 변화는 이해할 수 있냐 이거예요. 비읍이 비읍 순경음으로 어떻게든 비슷한 소리니까 바뀌었다. 그리고 비읍이 바뀐 게 아니라 이 비읍 순경음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게 대표하는 소리값 자체가 오나 우로 바뀌었고, 그래서 오늘날엔 비읍이 갑자기 오나 우로 바뀌는 것처럼 보인다. 그게 비읍 불규칙이다. 뭐 하는 내용 알고 있으면 뭐 끝나긴 하죠. 이걸 알고 있으면 문제가 얼마나 쉽게 풀리나 볼까요? 1번 지서는 지따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얘를 교체됐다. 결국 시옷이 반치음이 됐다는 거니까 지울 수 있죠. 2번 즐겁은은 즐겁다의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 앞에서 즐겁 비읍이 비읍 순경음으로 교체됐다. 돼요? 3번 지서가 나에서 지어로 나타나는 건 시옷이 소실된 결과이군. 지서인데 그 시옷이 반치음이 결과적으로 소리값을 잃었으니까 지워줄 수 있죠. 4번 즐겁은 이 즐거운으로 나타내는 건 비읍순경음이 탈락했다. 비읍순경음은 오나 우로 바뀌지, 즉 교체되지. 교체인데 결과적인 교체라 변천이라고 하거든요. 변동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오나 우로 바뀌는 것이지 탈락하진 않는다. 답은 4번 이렇게 되겠네요. 변하야와 변하여는 모두 활용할 때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진 것이다 하는데, 이건 오늘날의 여불규칙이라고 하는데 얘까지 하면 진짜 많겠죠. 뭐 참고적으로 하나 뭐 짧게만 할게요. 옛날에는 이 하라는 말을 발음해보라고 시키면 사람들이 다 하이 이렇게 발음했어요. 하 다음에 이 발음이 섞여 나왔던 거죠. 그래서 여기다가 아를 결합시키면 하이야 이랬어요. 오늘날엔 아가 아니라 어가 결합됩니다. 그리고 하가 아니고 하의 형태로 바뀌어 발음되죠. 하어서를 결합해보라는 거예요. 공부 하어서 이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발음해요? 옛날의 발음의 흔적이 남아서 하이어서 이러는 거예요. 중간에 이 발음을 끼워 넣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왜 그럴까요? 그냥 옛날부터 조상님부터 이어져 오는 말버릇이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하 다음엔 이 모양이 자동으로 하이 이렇게 돼요. 하이. 중간에 이가 들어가는데 이걸 설명할 방법이 없고 하에만 나타나는 변화니까 그냥 하 다음엔 어가 붙으면 여가 되더라. 그래서 여불규칙이라고 따로 설정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변하야도 원래는 아가 붙어야 되는데 야가 됐고요. 왜? 이 때문에. 변하여도 어가 붙어야 되는데 여가 됐으니까 왜? 이 때문에. 어미의 기본 형태가 달라진 것이다. 이 여불규칙은 어미가 바뀌는 경우 라고 해서 우리가 불규칙 활용해서 어미가 바뀌는 경우를 따로 이야기할 때 러불규칙, 여불규칙, 오불규칙 할 때 그 여불규칙이 되는 거죠. 옛날부터 그래와서 오늘날에도 나타나는 변화 중에 하나예요. 답은 5번이 뭐야? 5번이 아니라 답은 4번이 되는 뭐 그런 내용이죠. 5번은 왜 5번이야? 어쨌든 간에 여기까지가 7월 교육청 기출 10번 문제에 대한 내용이었네요. 넘어가 볼게요. 이것 19년 6월 평가원 기출. 이거 지식이냐 문풀이냐? 왜 안 나와? 그냥 100% 지식이다 이거예요. 물론 여기 나와요. 근데 이거 가지고 읽어서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이 뭐야 얼마나 있을까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이건 나오면 땡큐기 때문에 준비를 해야 된다고요. 지식 가볼게요.
중세국어의 의문문. 원칙 정해줍니다. 1번. 순서대로 푸세요. 주어가 2인칭이다. 맞으면 니은다로 끝나야 돼요. 그냥 받아들이세요. 눈으로 보이는 형태가 니은다여야 된다고요. 아니면 2로 가시오. 알고리즘처럼 2로 가시면 돼요. 2번. 주어가 2인칭이 아니다 라는 내용이겠죠? 그러면 의문사가 있다. 그러면 고나 오로 끝나야 된다. 의문사가 없다. 가나 아 같은 거로 끝나도 된다.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 단계를 그대로 적용해 볼게요. 이 이름이 선생님 아예 비어있는데 이게 의문사가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하나요? 일단 주어가 2인칭이 아닌 건 알죠? 이름이 주어니까. 그러면 2로 가시오. 의문사가 있나 없나? 의문사 있네요. 언제나 의문사 있나 없나를 중세국어로 보면 되게 어렵습니다. 현대국어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고나 오로 끝나야 돼요. 결국 고냐 가냐 싸움이죠. 고 1, 2, 3 중에 하나예요. 니은 네 2인칭 있죠? 그러면 니은 다로 끝나야 됩니다. 니은다. 답은 2번. 디귿 그대도 2인칭이에요. 대화의 상대방이니까. 너 그대 당신 다 2인칭이잖아요. 그러면 얘도 니은다여야 하니까 확실하죠. 중세국어의 의문문 이거 이상이 있나요? 이거 이상은 저도 몰라요. 이것만 가져가시면 돼요. 주어가 2인칭이다? 그렇다면 니은다로 끝나야 된다. 아니면 2번으로 가라? 의문사가 있으면 고나 오. 의문사가 없으면 가나 아. 그래서 저는 수업할 때 보통 의문의 사고라는 말을 외워라. 그러면 의문사 있으면 고. 뭐 까먹어도 의문사 고. 고로 끝나야 되는구나. 이렇게 기억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하곤 하는데 이건 뭐 너무 촌스러우면 이걸로 하세요. 끝. 넘어갑니다. 이거 문제풀이일 수도 있고 지식일 수도 있어요. 애매한데요. 문풀이인데 지식일 수도 있는 문풀이라고 할게요. 얘는 모음 조화에 플러스 알파를 더해주는 느낌이에요. 그 플러스 알파에 대한 것도 다 지문에 써있긴 해요. 뭐냐면 오늘날에 에라는 조사 있죠. 에라는 조사. 있지 그으면 안 되는데. 에라는 조사 있죠. 그 에가 옛날에는 세 가지 형태였던 거예요. 이에. 왜 이런 일이 벌어지냐면 모음 조화는 양성과 음성만 이야기하잖아요. 이 플러스 알파는 공교롭게도 중성 모음이라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다시 양성은 아, 오, 아래아가 있다. 음성은 으가 있다. 중성은 뭐냐? 중성은 현대국어든 중세국어든 간에 중성은 이밖에 없어요. 이 이는 확률적으로 본다면 음성과 더 많이 결합해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이는 양성도 결합할 수 있고 음성도 결합할 수 있으니까. 양성이면 아 계열이니까 에 쓰겠죠? 음성이면 어 계열이니까 어이 에를 쓸 거예요. 얘는 이가 오면 얘를 쓰세요.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는데 아마도 이가 나타내는 그 발음의 흔적이 남아서 그 이가 더해지면 이애가 되니까 그런 게 아닐까요? 근데 왜 이애가 안 되고 애가 됐을까요? 그건 음성 모음과 많이 결합하는 그 결과적인 특징 때문일 거예요. 갑니다. 서리 예 끝. 1번 2번 중에 하나예요. 상두산 아 에여야 돼요. 아마 1번일걸요. 구천 그러면 에여야겠네요. 아마 1번일 거라고요. 답은 1번. 의문론적 이형태, 형태론적 이형태 이런 거 몰라도. 이 형태에 대해서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 분명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문법 총정리 영상을 꼭 보세요. 의문론적 이형태는 앞말이 자음이냐 모음이냐 아니면 양성이냐 음성이냐를 기본으로 해서 앞말의 의문적인 이유로 뒷말의 형태를 이야기할 수 있는 경우. 형태론적 이형태는 그 의문으로 아예 설명이 안 돼서 그냥 이 말이 오니까 이 말이 온 거야 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거. 아까처럼 하 다음엔 갑자기 여가 오는데 왜 여가 온 거냐? 그건 하가 왔기 때문이다. 하 다음에 옛날엔 야가 왔고 오늘날에 하 다음에는 여가 오는 거. 왜 그러냐? 하가 왔기 때문이다. 이렇게밖에 설명 못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형태론적 이형태라고 하고
나머지는 거의 다 의문문적 이 형태에 해당한다라고 말할 수 있죠. 이 형태라는 건 기능이나 뭐 의미나 다 같은데 결과적으로 형태만 다른 것. 그게 이 형태라고 해요. 답은 1번. 돼요? 예인데 양성, 음성인 모음 조합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갑자기 이가 끼어들어서 중간에 뒤에를 예로 바꿀 수도 있다 하는 걸 들어본 적 있는 정도면 괜찮을 것 같아요. 결국 문제풀이로 하는 거였고 지문에 다 나와요. 지문을 잘 읽고 문제 풀면 됐다 하는 내용이죠. 그 다음 13번. A를 참조하여 보기에 A부터 E를 분석한 것으로 적절한 것은 A만 가져왔어요. 본문에서. 얘는 지식이냐 문풀이냐, 제 개인의 의견이고 소신 발언입니다. 지식이에요. 뭐에 대해 알아야 되기 때문에 히읗 종성체언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원래 같으면 문풀이라고 했을 텐데 그 9월 평가원 기준으로 봤을 때 자꾸 지식을 물어보려는 모습이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지식을 가져갈 수 있는 건 최대한 가져가셔야 돼요. 히읗 종성체언 무엇인가? 체언 뒤에 히읗이 발음됐던 것들. 그냥 발음의 말버릇이에요. 히읗이 그냥 있는 거예요. 옛날 사람한테 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날 땅 할 때 따, 하늘천 따지 할 때 따 있죠. 이거랑 또 뭐 머리, 그 다음에 옛날엔 나이라고 읽었겠지만 네, 이런 것들. 옛날 사람을 갑자기 타임머신 타고 잡아와서 그 할아버지께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려요. 할아버지 하늘 발음해보세요. 여기 위에 있는 거 있잖아요. 하늘 발음해보세요. 그러면 할아버지는 하늘 이럴 거예요. 마지막 소리 들렸어요? 하늘. 콧김을 내뿜는다고요. 얘도 따 머리 나이. 여기다가 어떤 조사들을 결합하게 되면 거기에 히읗이 반복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 왜? 얘랑 히읗이 어차피 같이 발음되기 때문에 히읗을 떼놓고 발음하거나 쓴다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실제 발음과 표기가 너무 멀어지는 거예요. 히읗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두 가지 정도 나타났다고 보면 돼요. 모음과 결합했을 때, 그리고 기역, 디귿과 결합했을 때. 히읗이 모음과 결합하면 그냥 히읗이 보여요. 기역, 디귿 결합하면 크트 등 거센 소리가 나타나는데 뭐가 가능하겠어요? 히읗 분석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 두 가지 경우 아니면 히읗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요. 히읗은 어떨 때 모습을 안 드러내나? 뭐 쓸데가 없네. 히읗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 첫 번째, 그냥 단독으로 쓰인 경우. 보통 휴지라고 말해요. 휴지는 쉬는 건데 하날 하고 쉬잖아요. 그럼 히읗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리고 시옷과 결합. 히읗과 시옷이 만나봤자 거센 소리처럼 뭐 만들 게 없잖아요. 그래서 시옷과 결합하면 그냥 사라져요. 할 일이 있을 때만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럴 때는 시옷이 드러나지, 시옷이 아니라 히읗이 드러나지 않음. 돼요? 해봅시다. A. 연음되어 히읗의 개수에 음의 개수 변동이 없지만 뒤에서는 음음 변동이 일어나 음음 개수가 줄어들었음. 하날 히 연음 맞네요. 연음은 음음의 변동이 아니니까 개수의 변동 없겠죠. 지워주시고. D. 하날 토. 도가 히읗과 만나서 토가 됐네요. 음음 변동이 일어났네요. 뭐가? 축약. 거센 소리 되기 일어났으니까 줄어들었다. 완벽하네요. 답은 적절한 거면 1번이겠죠. 2번부터 B에서는 히읗이 다른 음운으로 교체되었음을 알 수 있고 하날 시옷. 하늘에 히읗이 드러나지 않죠. 그래서 시옷 앞에서 탈락했다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교체가 아니겠죠. 다음 C에서는 히읗이 실현되지 않았다. C에서는 하날 첨기 시옷이기도 하고 또 하날 다음에 쉬었기 때문에 또 휴지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이게 드러날 게 없죠. 3번 B. B에서는 체언 말음 히읗의 존재를 알 수 있지만 B에서는 어떻게 알 수 있죠? 알 수 없겠죠. D에서는 하날 토. 히읗의 존재를 알 수 없다. 오히려 알 수 있겠죠. 왜? 토에서 디귿과 히읗으로 분석해내면 되는 거니까. 또 지워주세요. B와 C에서 동일한 체언이 단독으로 쓰일 때 서로 다른 형태로도 실현되었다. B와 C. 하날 뭐야? 단독으로 쓰일 때 하날 똑같이 실현됐잖아. 얘는 하날이고 얘는 하날 플러스 시옷이니까 하날 있잖아요. 뭔 소리야?
5번 D와 E에서 체언의 현대구에 존재하지 않는 토와 과가 결합한 게 아니라 앞에 히읗이 있고 도와 과가 결합한 거니까 오늘날에 다 둘 다 있는 거죠. 히읗 종성 체언에 대해 뭐 많이 알면 좋지만 뭐 도저히 모르겠다 이러면 히읗이 분석되었을 때 분석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되겠죠. 모음과 결합해서 히읗이 눈에 보이거나 아니면 거센 소리 중에 히읗이 따로 분석돼야 할 것처럼 느껴지거나 분석되면 그냥 앞 체언의 일부라고 생각하고 보내주시면 돼요. 하나일 거야 이렇게. 그러면 5번 같은 걸 분석할 수 있죠. 오늘날에 존재하지 않는 토와 과가 눈에 보이더라도 히읗을 앞에 주면서 도와 과로 바꿔줄 수 있고 그 히읗은 하늘일 거야. 하늘의 일부야. 라고 분석해낼 수 있는 그 정도의 준비면 돼요. 이 정도? 소신 발언이죠. 지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이거는 수능 기출인데 이거는 지식이냐 문풀이냐 이건 좀 다른 차원인데 어쩔 수 없이 문풀이다. 이걸 준비할 수 없을 거예요. 이걸 다 알고 있는 사람도 많이 없을 거라서 이건 어쩔 수 없이 문제를 잘 읽고 풀어야 한다. 문풀이고 지문 독해가 되게 중요한 그런 유형입니다. 뭐 간단하게 지문 내용을 요약해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뭐 내용 보면 오늘날에 숟가락 있잖아요. 이 숟가락이 어떻게 오늘날 숟가락이 이르게 되었냐 보면 옛날엔 한술 떠 할 때 그 술이었어요. 가락은 긴 무언가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머리카락 할 때 그 가락도 똑같고요. 손가락, 발가락 할 때 그 다 똑같아요. 쭉 뻗어있는 무언가. 술 뜨는 무언가 한술 뜨는 도구로서 무언가 뻗어있는 게 술가락이잖아요. 인데 우리 아까 중세국어의 관용격 조사에서 시옷 본 적 있죠. 그래서 술 다음에 시옷이 있고 가락이 되는 거였어요. 술의 가락인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시옷이든 뭐든 간에 이 리을 다음에는 그냥 자음 옆에 이렇게 결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술 가락이 되는 거예요. 좀 더 잘 보이게 이렇게. 근데 여러분 오늘날의 현상과 좀 다르게 옛날에 리을 탈락이라는 건 용언의 활용 과정이 아니더라도 그냥 아무 때나 니은, 디귿, 시옷, 지읒 앞에서 리을은 쉽게 탈락하곤 했답니다. 술, 시옷 가락에서 리을은 뭐 앞에 있죠? 시옷 앞에 있죠. 그래서 얘는 탈락된 거예요. 이렇게 쭉 쓰이다가 근대 국어를 지나면서 현대 국어가 될 때 이렇게 됐죠. 7개의 자음만을 발음한다. 뭐 이런 내용도 있고 또 여기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그냥 디귿으로 그냥 퉁쳐버렸어요. 시옷과 디귿의 발음이 구분되지 않게 되었고 나중에는 그냥 시옷보다는 좀 더 시옷으로 적을 이유가 없을 땐 디귿으로 쓴다라는 우리 맞춤법의 규정도 있고 이유가 없어서 이유 없이 그냥 숟가락이 되어버렸어요. 이 글에서는 뭘 까고 있냐면 숟가락이 아니라 숟가락이라고 써야지. 왜? 이 시옷은 옛날에 그 관용격 조사 시옷에서 온 거고 또 다른 말에는 오늘날의 어떤 사이 시옷으로 남아있는 그 시옷도 있으니까 표기를 할 거면 디귿 말고 시옷으로 해야지. 왜 발음이 바뀌었다고 해서 발음과 이 표기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왜 숟가락이 되는가? 표기는 시옷으로 하고 발음만 디귿으로 해야지 왜 발음 따라 표기를 갑자기 바꿔버리냐? 뭐 이런 갑자기 논설문 같은 무사람처럼 시옷으로 적는 게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한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만 더 해볼까요? 이튿날 어쩌다 이렇게 됐나? 이틀 시옷 날이었다고요. 그러다가 이튿날이 되다가 이 됐는데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요 과정이 이렇게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 무리의 줄임말 물이 있고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게 오늘날엔 뭇사람들이라고 해서 뭇사람이라고 쓰는데 이건 어떤 변화를 겪어서 이렇게 됐는가? 물, 시옷, 사람. 그리고 변화를 겪어 리을은 또 시옷 앞에서 탈락됐겠죠? 그래서 뭇사람 되고 바뀌지 않은 채 요대로 고정돼서 잘 쓰이고 있는데 요렇게 써야지 왜 이렇게 쓰냐 하는 내용이 이 지문의 내용이에요.
이 정도가 지식으로 가지고 있었으면 이걸 가지고 있었어야 됐는데 그렇게 될 리 없었겠죠. 근데 발가락은 왜 밭가락이 안 됐나요? 여기도 말하고 있는 게 기역, 니은, 디귿의 양상이 다 다르다. 즉 규칙성이 있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렇게 된 몇 가지의 예시를 찾아보면 이런 과정을 겪은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할 수 있다. 라는 내용이지 그냥 무조건 이 환경이면 이런 일이 일어난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숟가락은 왜 갑자기 디귿이 됐나? 왜 리을이 있었는데 그 리을이 디귿으로 바뀌었나? 하는 걸 분석해 본다면 리을과 시옷의 관계, 시옷 앞에서의 리을의 탈락, 그리고 시옷의 이유 없는 디귿으로의 표기 교체 뭐 이런 것들의 과정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시옷에서 디귿으로 가는 게 어이없다. 이런 글이에요. 이것만 가지고 문제가 풀릴까요? 해볼게요. 숟가락은 젓가락과 달리 왜 첫 글자의 받침이 디귿일까? 즉 젓가락은 술이 아니라 저 플러스 가락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시옷이 들어간 거고 얘는 뭐 사이 시옷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숟가락은 아까 말했듯이 술가락 숟가락이 된 거라 어이가 없다. 이게 좀 더 맞는 거 아니냐? 뭐 이런 글입니다. 선택지를 분석할 수는 있죠. 중세국어에서 술과 저는 중세국어 이틀처럼 자립명사라는 점에서 현대국어 술과는 차이가 있군. 이 말은 현대국어 술이 의존 명사여야 돼요. 술로 밥을 뜨다 안 되죠. 그리고 밥한 술 이랬다는 건 꾸며주는 말이 있을 때 술이 쓰일 수 있고 꾸며주는 말이 없으면 술은 쓰일 수 없다는 얘기니까 얘가 의존 명사가 맞나 봐요. 지워주시면 돼요. 2번 술과 저의 결합에서 리을이 탈락한 합성어가 현대국어 수저로 이어졌군. 수저니까 리을 탈락 맞죠? 지워주시면 돼요. 3번 술과 저는 명사를 수식할 때 중세국어 이틀이나 물과 같이 모두 관역조사 시옷이 결합할 수 있었군. 그래서 이런 형태가 되고 얘도 이런 형태가 됐겠죠. 시옷이 결합해서. 젓가락은 시옷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술가락은 변화를 겪다가 결국 숟가락이 되었고요. 4번 근대국어 숟가락이 현대국어에 와서 다시 숟가락으로 적히는 것은 국어의 변화 과정을 고려한 관점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튿날과 같군. 디귿은 이 글에서 다 까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집어주시면 돼요. 5번 숟가락과 무사람의 첫 글자 받침이 다른 이유는 중세국어 술과 물에 현대국어로 오면서 리을이 탈락하고 남은 시옷의 발음이 서로 달랐다. 시옷의 발음은 같은데 결국 디귿과 시옷이 발음이 같아지면서 그냥 시옷이든 디귿이든 결국 그냥 묻 이렇게 발음되게 됐는데 결국 무사람은 원래 그 형태 옛날의 관익교조사 형태를 그대로 반영해서 표기가 남아있게 되었고 숟가락은 어이없게도 즉 소리가 달라서 그걸 반영한 것이 아니라 어이없게도 바뀌었다. 이런 내용이니까 답은 5번이 돼야겠네요. 발음이 달랐다면 숟가락에 이 표기가 까이지 않았을 거예요. 무사람과 숟가락의 표기가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어차피 발음도 같고 지나온 역사도 같기 때문에 표기도 무사람처럼 시옷을 쓰는 게 더 낫지 않냐? 라고 말하는 내용이죠. 답은 5번. 이 정도인데 더럽게 어렵죠? 이 정도로 또 나올까요? 모르겠네요. 그 다음 10월 교육청 기출. 얘는 지식이냐 문풀이냐. 얘는 기본적으로 지식인 것 같고요. 여기에 문풀이 더해져야 풀려요. 지식이 기본으로 있어야 합니다. 근데 문풀을 잘해야 풀려요. 왜? 지식만 가지고는 굉장히 좀 이상해질 수 있거든요. 지식으로 해야 되는 건 딱 이게 답니다. 얘를 지우고 말해야겠네요. 중세국어 높임법. 중세국어의 높임법에서 새로운 내용을 공부하려고 하시면 안 되고요. 중세국어의 높임법은 그냥 세 가지 종류 중에 하나다라고 결론 짓는 역할만 하시면 돼요. 세 가지 종류가 뭐길래? 주체 높임법, 객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물론 상대 높임법은 세 가지 등급이 있어서 그게 좀 더 어렵긴 해요. 근데 제가 중세국어 영상으로 거의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그때 처음에 이 높임법의 제목을 이렇게 달았습니다. 현대국어를 알면 시력검사에 불과함이라고. 실제로 시력검사거든요. 주체 높임법은 여러분 눈에 시 혹은 샤가 보이면 그냥 주체 높임법 박으시면 돼요. 객체 높임법은 보이면 박아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삽, 잡, 삽,
이렇게 6개예요. 앞에랑 뒤의 차이는 이따 문제에서 내용으로 살펴볼 수 있을 거예요. 상대 높임법은 3가지가 있습니다. 하슈셔체, 하야셔체, 하라체. 하슈셔체는 선어 발음이 를 쓴다고 했고요. 하야셔체는 그런 게 없이 그냥 그대라는 사람을 높이기 위해 사용하는 말, 하라체는 그냥 낮춘말. 하슈셔체에 해당하는 끝말의 형태로는 보통 니다, 닝이까 닝이꼬, 쇼셔가 있다면 하야셔체는 이게 빠진 경박한 말도 잉다, 의문문은 닛까 닛고 야시어 정도로 나타난다 라고 다른 영상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거기까지 못하더라도 오늘은 할 수 있죠. 여기다 써있긴 하니까. 근데 이걸 알면 되게 빨라져요.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못하더라도 이런 내용이 있긴 있다. 이런 내용 알면 좀 더 빨리 풀린다. 이런 내용이에요. 가봅니다. 1번. 기억에서는 시를 통해 일훔을 높임으로써 왕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군. 이거 봐요. 문제풀이가 중요하다는 게 이 기본에서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간접 높임까지 가야 돼요. 현대국어에서 간접 높임은 거의 주체에만 있지만 주체, 객체, 다 가능하다 하는 게 이 지문의 내용이에요. 결국 간접 높임인지 아닌지를 찾아야 돼요. 간접 높임은 높임 대상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것까지 높여 결국 그 대상을 높이려는 의도를 표현한다. 가볼게요. 1번. 시를 통해 이름을 높였다. 이름은 왕의 것이네. 왕을 간접적으로 높였다. 괜찮네요. 주체 높임인데 결과적으로 그게 사용되지는 않았죠. 2번. 삽을 통해 은사를 높임으로써 임금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은사. 결국 객체 높임을 통해 은사인데 이 은사를 높여서 결국 임금 지워주시고요. 바탕화면이 바뀌었네요. 3번. 삽을 통해 세존을 높였다. 객체 높임이죠. 용왕을 간접적으로 높이고 있다. 용왕이 세존을 뵙고 용왕은 주체라서 객체 높임이 닿지 않아요. 결국 세존이라는 사람을 직접 높이는 것밖에 안 되니까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죠. 느낌 알겠어요? 은사를 높였다. 근데 그 은사는 객체라서 삽으로 높일 수 있는 거였는데 니은에서 그 은사는 임금 거 관련된 거. 위에 시를 통해 주체를 높였다. 그 주체는 이름인데 그 이름이 누구 거? 왕 거 관련된 거. 닿고 닿는 느낌. 근데 모삽고에서 삽은 세존을 높이기 위한 거였고 세존은 왕의 것이 아니다. 용왕의 것이 아니다. 용왕이 세존을 뵙는 거라서 용왕은 높임의 대상이 아니었다. 4번. 시를 통해 태자를 직접 높이고 있군. 시를 통해 직접 높였다면 태자가 주어여야 돼요. 그렇네요. 그리고 삽을 통해 제부를 직접 높이고 있다. 하삽게 공양하는 그게 목적어나 부서가 제불이어야 돼요. 제불을 오케이 지워주시고요.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였어요. 지식 가지고 하면 조금 더 편했고 조금 문제풀이적인 영역이 분명히 들어갔어야 했다 하는 내용이죠. 요 정도 넘어가 볼게요. 16번. 지식과 관련이 있는데 이 지식 이거 자체를 요구하긴 좀 빡세요. 그래서 좀 문풀의 영역이다 라는 얘기를 하고 싶고요. 이 문풀 내용을 좀 지식처럼 설명해 볼게요. 결국 이것들은 다 객체 높임 선어말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지식은 어디까지만 요구하냐면 이런 것들이 나왔을 때 객체다 하는 정도로 반응할 수 있게만 준비하세요. 그것까지만 요구하고 싶어요. 문풀 영역은 여기에 나오는 어떤 환경적인 요소들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여러분 객체 높임 선어말음이는 삽이 원래 형태예요. 근데 이게 환경에 따라 시옷과 비읍이 변화를 겪는 거예요. 뭔 얘기인지 알겠나요? 삽은 첫소리죠. 첫소리는 어디의 환경에 따라 변화를 겪겠어요? 앞말이 뭐로 끝냐냐에 따라. 그 시옷은 일반적인 환경과 디귿, 지읒, 치읓 계열일 때와 울림소리 계열일 때 이렇게 3가지로 나뉘는 거예요. 일반적일 땐 당연히 그냥 시옷 쓰면 되겠죠? 그리고 옛날엔 디귿, 치읓, 지읒, 치읓이 다 같은 계열이었어요. 그래서 그냥 지읒 써주는 거예요. 울림소리는 아까 시옷의 울림소리 간단하게 얘기한 적이 있는데 시옷은 울림소리 버전으로 가면 반침으로 바뀌어요. 이 정도?
비읍은 뒷말에 대한 변화를 겪는데 그냥 얘는 두 가지예요. 일반과 모음을 만났을 때. 왜 두 가지로 바뀌냐면 일반은 종성으로 그대로 쓰이기 때문에 그냥 비읍이에요. 근데 모음이 되면 초성으로 쓰이기 때문도 있고 또 이게 비읍이 모음과 모음 사이에 위치하게 돼요. 왜? 얘와 얘 사이엔 아래아가 있고 그 다음에 모음이 또 있으면 모음과 모음 사이에서 비읍이 울림소리로 바뀐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결국 초성으로 가면 종성에 있는 그 8개의 받침으로만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옛니응으로만 써야 되는 게 제한이 해제되잖아요. 그래서 비읍 순경으로 바뀐다. 뭐 어떻게 봐도 상관없고 초성으로 갈 때 비읍 순경으로 바뀐다. 종성에서는 그냥 비읍으로 있다. 이 정도 알고 있으면 맞아요. 돼요? 왕 듣잡하며 듣사밤 뭐야 이거? 결국 디귿으로 끝났다. 여기에 지읒이냐 시옷이냐 하는 건데 디귿이니까 지읒이겠죠? 뒤만 보자고요. 앞에는 너무 쉬우니까. 듣사바면 아니라고요. 듣잡하면 지읒 괜찮고 지읒 괜찮고 얘 아니라고요. 울림소리가 있어야 되는 디귿이 있잖아요. 이제 뒷소리를 볼게요. 얘는 아래야를 만났으니까 싹 다 비읍 순경으로 바뀌어야 돼요. 얘도 아니라고요. 1번은 3번이에요. 왕일까요? 부처일까요? 객체 높이면 대상을 객체 높이면 여러분 목적어나 부사어잖아요. 왕은 아니겠죠? 답은 3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부쳤게 부사어. 답은 3번 이렇게. 다시 이 내용을 그냥 요대로 외우셔도 돼요. 요대로 알고 가도 돼요. 근데 좀 더 뜯어본다면 시옷 비읍 여기에서 얘랑 얘가 변화를 겪는데 얘가 세 가지라고요. 일반일 때랑 디귿, 지읒, 치읒일 때 그리고 울림소리일 때. 이걸 울림소리라고 분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얘는 두 가지라고요. 뒷말이 자음일 때는 받침으로 있을 것이고 모음일 때는 그게 초성으로 올라갈 거예요. 자음일 땐 비읍으로 끝나고요. 모음일 땐 초성으로 올라가면서 비읍 순경음으로의 변화를 겪는다. 이 정도라고요. 돼요? 여기까지가 내용이었고 지식은 그냥 삽잡삽 같은 것들이 오면 객체다 까지고 문제풀이 영역에서는 이 정도면 되는데 문제풀이를 통해 지식을 또 알아가면 좋으니까 간단하게 설명해봤습니다. 넘어갈게요. 17번 문제. 얘는 지식이냐 문풀이냐? 무조건 문풀입니다. 통사적 합성어랑 비통사적 합성어 가려내시면 돼요. 어떤 방법을 이야기했었냐면 어간을 동그라미 쳐라. 그리고 뒤에 오는 말이 온전한 말이면 비통사, 온전하지 않으면 통사. 뛰놀다라는 말이 있고 뛰어놀다라는 말이 있다고 쳐봤어요. 이때 뛰에 동그라미 칠 수 있죠. 왜? 뛰다에 뛰니까. 근데 뒤에 온전한 말이 있어요. 그러면 뛰랑 갑자기 온전한 말을 붙이면 어떻게? 비통사. 뛰 다음에 놀다가 있는데 뭐라도 같이 붙여줬구나. 그러면 통사. 비통사의 두 가지 또 본다면 검북다, 검버섯. 검 있는데 온전한 말. 물론 얘는 용언이 붙었고 얘는 체언이 붙었다는 차이는 있지만 온전한 말이라는 공통점이 생기면서 둘 다 비통사가 되는 요 내용. 적절하지 않은 거 찾으라고 했네요. 볼게요. 눈물은 현대국어의 눈물과 같이 둘 다 통사. 왜? 눈다가 아니니까. 동그라미 자체가 안 쳐지면 별로 판단할 필요가 없어요. 1번 지워주세요. 2번 진흙은 현대국어의 진흙과 달리 비통사적 합성어. 뭐야? 진흙은 통사긴 하겠죠. 왜? 질다 플러스 니은 플러스 흙이니까. 진다는 아니잖아요. 얘는 통사라고요. 그러면 진흙도 똑같지 않을까요? 질 플러스 니은 플러스 흙 같은 거겠죠. 진다라는 게 아니면. 답은 2번일 것 같고요. 3번 알아듣다는 현대국어 알아듣다 같이 통사. 왜? 뭐라도 있죠. 얘는요. 알아듣다면 듣다로 바꿔보세요. 뭐라도 있네요. 얘도 통사. 지워주세요. 4번 솟나다 비통사. 돼요? 솟아나다 통사. 솟 나다 바로 있고 나다 아라도 있고 달리 비통사 되네요. 그죠? 5번 솟아나다는 두 가지 합성어 형태로 모두 쓰였다. 왜? 비통사 통사. 솟나다 솟아나다 아라도 있냐 없냐의 차이 느껴져요? 답은 2번이 확실하네요. 이 정도? 통사 비통사는 여러분 언제 나와도 놀라면 안 되는 문법 내용 정도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챙겨가세요.
18번. 아, 이거 지식이냐 문풀이냐? 문풀입니다. 근데 이걸 알고 있으면 뭐 좋긴 해요. 약간 현대국어의 어떤 궁금증이 좀 풀리는 느낌? 현대국어 이런 거 있잖아요. 명사형 전성어미랑 명사 파생 전미사가 형태가 같아서 좀 빡센 거. 얘는 기가 있고 얘도 기가 있어서 빡센 건데 옛날에는 요 음은 겹치지 않았다 이거예요. 명사형 전성어미는 옛날에 옴이나 음이었어요. 그리고 명사 파생 전미사는 음이었어서 형태만으로 구별이 되었다. 또 이런 것도 있잖아요. 부사 파생 전미사 이가 있고요. 명사 파생 전미사에 기 말고 하나 더 이가 있어서 뭐 높이와 놀이 보면 이로 둘 다 끝나는데 왜 품사가 다르지? 뭐 이런 궁금증이 갑자기 생기는 있었는데 옛날에는 명사 파생 전미사가 이가 아니라 아이 혹은 의였다. 그래서 놀의가 아니라 노라이 뭐 이런 식으로 나타났을 것이다. 뭐 이런 게 여기 나와 있는 내용이죠. 형태만 가지고도 할 수 있게 1대1 대응만 잘 하시면 돼요. 뭐랑 뭐의 1대1 대응? 지문과 선택지 1대1 대응. 볼게요. 교훈 여름 여름이 여름과 여름의 형태를 보니 이들의 품사가 다르겠군. 일단 이 내용 가지고 알아도 되고요. 또 하나 여름은 열매고요. 여름은 열림이에요. 품사가 다르겠죠. 1번 지워주시고요. 걸음과 걸음의 형태를 보니 이건 100% 지문에 가야 돼요. 름은 명사, 룸은 동사의 명사형. 이게 돼야 되잖아요. 음은 명사형 전성어밀 뿐이니까. 3번 걸음과 노파이의 모음조 양상을 보니 중세국어 노패는 음이 아니고 옴. 왜? 양성 이제 좀 되나요? 지워주시고요. 노파이와 노피의 형태를 보니 노파이는 파생부사 이가 부사고요. 의가 명사예요. 노파이는 파생부사가 아니라 명사. 얘는 부사. 답은 4번. 지문 가지고 하는 거였어요. 곧다와 곧다가 부사 파생 전미사 이와 결합할 때 그 형태가 모음조에 따라 달라지지 않겠군. 왜? 이는 중성 모음 이니까. 끝. 요 정도? 지식이 약간 개입되기도 하죠. 요 정도였어요. 넘어가 볼게요. 이런 게 대표적으로 지식과 문풀 중에 문풀이고 심지어 지문 말고도 지문이 없이도 문제만으로도 풀리는 그런 문풀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보여드릴게요. 1번 한자를 모른다? 괜찮아요. 땡땡하기라고 해도 돼요. 걸식하기인데 어쨌든 간에 중세국어에서 현대국어와 달리 명사절을 만들 때 D가 쓰였다. 현대국어와 달리 D, 기 지워주는 거예요. 다르잖아요. 2번 남기교할 사이 이 동산 안의 서술어로서 기능하는 것 보니 중세국어에서도 서술절이 사용되었다. 남기교할 수 있는 나무가 좋으므로 동사는 나무가 좋다. 서술절 지워주면 돼요. 한번 곧 교코를 보니 중세국어에서도 대등하게 이어진 문장 만들 때 고를 사용했다. 교코는 코 아닌가? 히읗을 앞에 주고 고를 만들 수 있나요? 듀타, 조코. 지워주시고요. 얘는 교코의 고겠죠. 4번 마살히 멀면과 불휘 깊은을 보니 은이부터 관형절이 되었다. 마을이 멀면 얘가 관형절이어야 되는데 아니죠? 답은 4번. 5번 교할 사이와 밀 사이를 보니 현대국어 형태는 다르지만 문장을 종속적으로 연결해주는 표지가 사용되었군. 조음으로 다르죠? 괜찮. 그 다음 밀 사이 흔들림으로 밀 사이 다르죠? 괜찮. 답은 4번. 시키는 대로 1대1 대응만 잘해주면 된다. 현대국어 탄탄하면 중세국어에 모르는 내용 나와도 기준 잡아서 분명히 판단할 수 있어요. 이 정도? 지식이냐 문풀이냐 그냥 무조건 문풀이에요. 이 문풀이 얼마나 1대1 대응을 얼마나 정교하게 하면 문제가 바로 풀리는지 보여드립니다. 봐봐요. 누구를 이랬어요. 그러면 중세국어에 누구에 해당하는 말은 뭐였을까요? 누와 르의 결합? 누구와 르의 결합. 르만 떼세요. 그럼 누구가 누였던 거예요. 얘는 어때요? 누구와 인가. 인가를 떼려면 무조건 고는 떨어져 나가야 돼요. 얘도 누. 얘는 구가 떨어져 나가죠? 누. 중세국어는 누였던 거예요. 나는 어때요?
누구고, 아, 누구였구나. 누구고, 누구로 바뀌었구나. 아, 얘는 이렇게 변화를 겪었구나. 누구를 찾으세요? 누구에게 말했어요? 하는 건, 아, 오늘날엔 당연히 누구로 바뀌었겠죠. 누에서 누구 누구의 형태를 거쳐 결국 누구가 됐구나. 요게 이 내용의 모든 것이고, 여기에 미지칭 이런 거 나오면 다 현대국어로 하는 거고요. 1번 가에서 미지칭 인칭 대명사 형태는 누구 누구이다. 답은 1번. 왜? 누구밖에 없으니까. 이렇게 푸는 거였어요. 단위를 맞춰주는 거예요. 봐봐요. 누를 누구를. 그럼 누가 누구인 거죠. 누고 이게 좀 어려울 텐데 여러분. 인가가 있어야 돼요. 인가에 해당하는 게 형태가 어떤 걸지 몰라요. 다만 적어도 두 개의 결합이어야 하죠. 근데 두 글자밖에 없어요. 누고. 그럼 누와 고의 결합인 거죠. 밑에도 누구 인가인데 그 인가가 구로 나타날 수도 있었구나 하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왜? 두 글자인데 결합이어야 되니까. 답은 1번. 문풀이였고요. 이렇게 푸시면 돼요. 넘어갑니다. 지식과 문풀이 있어요. 얘도 문풀이에요. 중세국어의 사동 표현을 알아야 된다? 오바잖아요. 1번 동일한 어근에 결합하는 사동전미사가 15세기 국어와 현대국어에 다른 경우가 있음을 보여주는군. 리, 우, 지우세요. 이렇게 하는 건데요. 2번 개하다에 해당하는 15세기 국어의 개하다. 아, 아래하로 좀 다르다고? 개하였는가? 이렇게 개하다 아닌가? 아니겠죠. 이걸 이렇게 쓴 거겠죠. 소리대로 지워주시면 돼요. 3번 15세기 국어에서 어근과 사동전미사가 결합된 형태의 소리난 대로 적어자는 점에서 현대어와는 다르다. 안 치시고, 안 치시고라고 안 하고 안 치시고 지워주세요. 이렇게. 4번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사동전미사가 15세기 국어에 쓰였다. 살리다. 리가 일단 안 쓰였죠? 그 현대국어에 아예 안 쓰이는 거여야 돼요. 살 다음엔 아. 실이 it간데 이걸 이렇게 바꾼 거겠죠. 그러면 뭐가 쓰였다? 당연히 아래한 오늘날 안 쓰이니까 4번도 지워주시면 돼요. 5번 15세기 국어와 현대국어에서 어근의 형태가 달라짐에 따라 어근에 결합하는 사동문미사가 달라진 양상을 보여주는군. 답은 5번. 쫄지 말고 읽고 1대1 대응 잘하세요. 그러면 풀린다고요. 얘는 지식과 문풀 중에 솔직히 지식에 대한 요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문풀로 거의 풀려요. 가봅니다. 기억.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에 쓰이는 종결음은 서로 달랐다. 설명 의문문과 판정 의문문이 뭔지 아는 것. 이건 현대국어 지식이지 중세국어 지식이 아닙니다. 설명 의문문은 의문사, 국어에 의문사라는 건 없지만 의문사라고 말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 것. 얘는 의문사 없는 거. 그리고 아까 하기도 했었죠. 의문사가 있으면 고나 오가 쓰일 거고요. 얘는 가나 아가 쓰일 거예요. 이 정도? 이거 가지고 보세요. 기억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A에 니라나뇨 있나뇨 요랑 얘만 먹어도 다름을 알 수 있다. 이러면 지우시면 돼요. 사실 니 오여서 오고요. 얘는 니 플러스 어여서 어가 쓰인 거예요. 가, 아, 어 정도가 쓰인다고 볼 수 있거든요. 확인할 수 있죠?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 니은 체온에 결합하는 조사의 형태는 모음조화에 따라 결정되었다. 모음조화 많이 했죠? 양성은 양성끼리, 아, 오, 아래아. 음성은 음성끼리, 어, 우, 으 계열. 보면 니은을 확인할 수 있나요? 말알, 별을, 아, 랄은 아가 쓰였기 때문에, 르는 아, 여가 쓰였기 때문에 지워주시면 돼요. 양성, 음성의 결합을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 디귿 높임의 호격조사로서 현대국어에 없는 형태가 있었다. 님금하, 달하 할 때 하가 있었는데 이걸 모른다고 치더라도 보시면 세존하, 세존 이시여, 아하 오늘날에 안 쓰니까 지워주시면 돼요. 4번 이런 걸 외울 수 없습니다. 선어 발음의 결합 순서가 현대국어와 다른 경우가 있었다. 보더시니 보시더니 쫄지 마세요. 더시 시더 지워주시라고요. 다 반대잖아요. 그 다음 지식이 조금 결합된다는 게 이런 건데 미음 듣는 이를 높이기 위한 선어 발음이 사용되었다. 이건 중세국어 공부한 사람은 응이라는 선어 발음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중세국어를 아예 모른다. 문제풀이를 푼다. 이러면 듣는 이를 높인다라는 건 상대 높임인데 보삽고에선 누굴 높였죠? 열에 뵙고 보삽고의 삽은
객체 높임. 답은 5번. 뭐 이렇게 하는 거긴 하죠. 근데 약간 삽을 보고 객체 높이는 걸 알아야 돼서 지식이 조금은 들어간다고 말했던 내용이에요. 답은 5번. 왜? 삽은 객체 높임의 선어말어미인데 여기서는 미음이라고 해서 상대 높임이라고 말했으니까. 답은 5번. 맨날 이거 현대국어의 낚시 패턴인데 듣는 이가 객체야? 라고 묻는 건 고1 내신부터 계속 물어보는 패턴이에요. 듣는 이는 객체가 아니에요. 객체는 문장의 부사어나 목적어를 얘기하는 거고, 듣는 이는 청자로서 대화의 상대방, 상대라고 해서 상대 높임법에 해당하는 내용인 거죠. 현대국어의 지식이었네요. 그죠? 넘어가 볼게요. 23번. 지식이냐 문풀이냐. 문풀입니다. 이거 많이 봤죠? 9월 평가원에도 똑같이 요 세종어제 훈민정음이 나왔잖아요. 문풀인데 이것도 지식이 있으면 좀 더 빨라지는. 언제나 지식은 최소한의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아요. 지식은 딱 어느 정도만 하면 되냐면 제가 유튜브에 따로 올린 중세국어 끝내기 강의가 있어요. 강의라고 말하기도 좀 민망할 정도지만 그 내용만 보시면 다 알 수 있어요. 갑니다. 나라새 시옷이 관역교조사인 거 어떻게 알아요? 아, 나라가 우리나라고 의가 시옷이구나. 지워주시는 거예요. 대응되잖아요. 고전은 고자인가? 말하고자. 아, 지워주시고요. 이는 주격조사로 모음으로 끝나는 체원에 결합해서 알 수 있군. 어떻게 알죠? 아, 바 플러스 이. 가가 이구나. 현대국어의 표지와 비교해보는 D는 구개음화 허용되지 않았군. 구개음화는 디귿티읕이 이를 결합하면 지읒 치읒이 되는 건데. 아, D와 G. 오케이. 지워주시고요. 또 5번. 미음의 랄은 목적격 조사로 자음으로 끝나는 체원에 결합했다. 이랄. 이는 모음으로 끝났죠? 답은 5번. 이렇게 하고 지나가는 거예요. 문풀적인 영역이 좀 더 강했고 지식으로 공부했던 내용을 좀 반갑게 확인하는 정도였죠. 24번. 지식이냐 문풀이냐. 문풀로 되는 거 저도 압니다. 소신발언 지식입니다. 바로바로 할 수 있어야 돼요. 서술격 조사에 대한 내용인데요. 서술격 조사는 주격 조사랑 100% 같습니다. 서술격 조사는 기본이 이라라고 친다면 자음으로 끝나면 이라고요. 모음으로 끝나면 이라. 이응이 빠졌죠? 그냥 모음을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면 그냥 라. 앞에는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이다 이니까 라만 붙어야 돼요. 근데 앞에가 니로 바뀌어 있긴 하네요. 어쨌든 간에 라 2번 아니면 4번이에요. 예 지워주시면 돼요. 바이다. 바면 여기다가 이라 붙여야겠죠? 베라가 돼야 돼요. 눈으로 볼 땐 베라, 읽을 땐 바이라. 예 괜찮네요. 그죠? 다락이니까 이라가 붙어서 우리가 기대한 형태는 다락이라예요. 근데 얘일까요? 아, 이어적기.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나요? 왜 이거 지식이라고 했을까요? 서술격 조사는 주격 조사와 100% 같으니까 주격 조사, 조사 공부하면 서술격 조사까지 끝내놔야 한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 25번. 지식일까요? 문풀일까요? 지식입니다. 높임법은 말했습니다. 시, 샤 찾고 주체다. 객체는 삽 친구들 찾고 객체다. 상대는 세 가지를 다 모른다면 하쇼셔, 하야셔, 하라 셋 다 모른다면 그냥 하슈저체의 선어말어민 이라도 알아라. 제발. 그러면 상대는 가장 높이는 선어말어미가 사용되었다 라고 말하면서 대화의 상대방 청자를 높이고 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테니까. 갑니다. 사바니 객체. 왜? 시옷 아래야 비읍순 경우 찾았잖아요. 요래 객체 높임법. 일로 하시니 주체 닝니다 니 상대 하쇼셔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매셔. 매셔? 본 적이 없는데 시샤도 아니고 물 매셔. 아, 못이다. 아, 객체인데 특수어휘구나. 이거 왜 안 가르쳐 주나요? 이건 현대국어 문법이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요. 중세국어만의 내용이 아닌데요. 밑에
그릿이 주체니 상대 하쇼셔 이렇게 하는 거라고요. 분석을 끝내고 밑으로 가보세요. 목적어가 지시하는 대상 이게 객체죠? 지워주시고요. 2번 시를 사용해 성손을 높였다. 성손이 주체인지 확인하세요. 성손이 오케이. 시 여기 썼네. 지워주시고요. 그 다음 니 청자를 높이기 위해 서동으로 사용되었다. 맞잖아요. 디귿 맞죠? 그 다음 리을 서술의 주체를 높이기 위한 특수한 어휘 아까 뭐라고 썼죠? 객체라고 썼죠? 답은 4번. 읽고 그런가 하면 낚여요. 근데 미리 분석해놓으면 안 낚여요. 요 정도의 내용이에요. 넘어가 봅니다. 길어요 되게. 3월 교육청 기출인데 얘는 지식과 문풀의 좀 콜라보 같은 느낌? 지식은 모음 조어만 알면 돼요. 문풀은 나머지 문제 풀 때 뭐 필요한 내용 정도죠. 가봅니다. 기억과 니을 모두 확인할 수 있다. 이게 웃긴 게 기억과 니은은 둘 다 지켜지고 지켜진 거예요. 즉 하나라도 안 지켜진 예시가 나타나면 그게 답이거든요.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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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주시고요.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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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워주시고요. 양성 양성이죠. 그리고 음성 음성 오케이 지워주시고요. 음성 양성 음성 똑같이 음성 지워주시고요. 얘는 하 얘는 지켜졌는데 안 지켜졌네요. 답은 5번 이렇게 고르는 거예요. 하이어는 아와 어가 만난 거니까. 어가 여되는 이유는 알죠. 하 다음에 이 발음이 나서 그랬다. 라는 내용인데 어쨌든 간에 하야처럼 하면 모음조가 지켜졌다고 말할 거잖아요. 근데 하여가 되면 모음조가 깨져버린다. 깨지는 예시 하나 더 나오면 그게 답이다. 답은 5번. 얘는 뭐야? 1번. 한 단어 내에서 모음조가 잘 지켜졌다. 곁을 음성 음성 하라 양성 양성. 2번. 체원의 목적 겹쳐서 결합할 때 모음조 지켜졌음을 오살 옷 플러스 알 양성 양성 지워주시고요. 죽을 음성 음성 지워주시고요. 용언 어간에 더가 결합할 때는 모음조가 적용되지 않았다. 하더라 적용되지 않았네요. 양성 음성. 왜냐면 다가 없어서 그래요. 더 다가 있으면 선택해서 쓸 텐데 하 더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래요. 지워주시고요. 4번 모음조와 약화에 따라 조사 사용에 혼란이 있었다. 그러면 그 자체가 모음조가 깨져 있어야 되죠.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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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성. 답은 4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는 뭔데요? 그냥 읽고 푸는 거예요. 얘는 둘째 음절에 아래아가 으로 바뀐 거 맞죠? 확인할 수 있으니까 지워주시고요. 요 정도? 지식이 다였다. 모음조만 알면 다 푼다. 지식 가지고 문풀에서 그냥 띄워 놓으시면 돼요. 거의 다 왔습니다. 28번. 얘는 지식이냐 문풀이냐? 지식 얘기 거의 안 하죠. 문풀입니다, 여러분. 갑니다. 분석하는 건데 결국 자동사냐 타동사냐 이거예요. 열어 둘 다 열다죠. 기본형으로 써주고요. 타동사예요. 근데 얘는 열다가 맞는데요. 얘는 열리다죠. 근데 뭐야? 목적어가 없잖아. 자동사고요. 자동사예요. 근데 얘는 열다가 더 이상 아니죠. 흩다와 흩답니다. 둘 다 타동사와 타동사죠. 자동사 타동사 어떻게 이렇게 빨리 판단합니까? 목적어 보이면 타동사 안 보이면 자동사예요. 그 순간엔. 그리고 또 갑니다. 흩다랑 흩어지다예요. 목적어 없는데요? 이렇게 꾸미면 얘를 따로 뽑아봐야겠죠. 마음을 흩다. 흩은 마음이라. 마음을 흩다. 흩은 마음을 흩다. 그땐 타동사의 쓰임이고 흩은 마음이다. 흩었다 라는 거니까 일단 자동사의 쓰임이 되겠네요. 그죠? 흩은 마음이라. 흩어진 마음이다. 얘는 흩어지다니까 자동사 타동사 필요 없는데 흩어지다 라는 거니까 얘도 자동사다.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면 되네요. 그러면 중세국어는 자타가 다 되고요. 현대국어는 하나밖에 안 되고요. 그 내용 찾으면 돼요. 답은 3번. 되죠. 타동사밖에 안 된다. 이 내용이니까. 갑니다. 29번. 지식이냐 문풀이냐. 지식이 도와주는 문풀이죠. 가봅니다.
1번 무정명사에 결합되는 관용적 시옷이 쓰였다. 어떻게 아나요? 의니까 관용격 조사다. 하늘이니까 무정 체언이다. 1번 지워주시면 되죠. 눈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어요. 지식을 미리 알고 있지 않아도. 근데 지식 필요하네요. 정정합니다. 예, 지식이에요, 지식. 객체를 높이는 선어말어미가 쓰였다. 이걸 보고 어떻게 아나요? 그냥 형태 보고 알아야 돼요. 지워주시면 돼요. 3번 판정 의문문은 아 계열의 의문형 어미다. 고가 아니니까 그렇겠네요. 지워주시고요. 4번 모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주격조사 이가 쓰였다. 이거 보통 내가 내 이렇게 있으면 주격조사 생략 아님? 이러고 4번을 많이 찍는데 낚시가 많이 나옵니다. 이건 내신에도 나오고 수능에도 나오고. 근데 그게 아니라 옛날에는 나에다가 이를 붙여서 이렇게 읽었어요. 나이 이렇게 읽었어요. 그러면 주격조사 결합된 것처럼 보였겠죠. 그러다 시간이 흘러 얘가 이중모음이었는데 얘가 단모음으로 바뀌어요. 네라고 읽는 거예요. 그럼 발음상으로 이가 있어야 주격조사가 붙은 것 같은데 안 붙은 것 같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가를 붙여서 내가가 된 이유예요. 오늘날엔 나에다가 가를 붙이면 갑자기 내가가 되어버리죠. 그게 이러한 시간적인 변화가 있었다. 나에다가 이를 붙여서 나이였는데 그게 내로 발음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가를 하나 더 붙인 거예요. 지워주시면 되겠네요. 5번 높이지 않은 유정명사에는 관용격 조사 의가 쓰이지 않고 일단 높이지 않은 유정명사 의가 쓰이는데 문풀도 같이 있어야 된다고 했던 게 요 내용 때문이었네요. 봐봐요. 밑에 애죠. 의는 일반적으로 그럴 것 같아요. 관용격 조사 같죠? 근데 여러분 일단 미치니까 유정명사가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풀어도 상관없는데 일단 5번이고요. 또 하나 얘는 관용격 조사가 아니에요. 왜? 의의 형태지만 결국 얘는 현대국어의 애의 이름이니까 애는 관용격 조사가 아니라 부사격 조사죠. 얘도 부사격 조사로서의 쓰임이에요. 높이지 않은 유정명사에 결합되는 의면 밑이 아니어야 되고요. 또 밑에 만약에 관용격 조사를 붙이고 싶어요. 그럼 시옷을 붙였겠죠. 여러모로 답은 5번이다. 이건 의에 대해서는 관용격 조사를 어떻게 알아야 되나요? 기본적인 내용을 알고 이 마처럼 나온 문제는 1대1 대응 잘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관용격 조사로 쓰이는 형태인 의가 여기선 부사격 조사로 쓰였다. 이렇게 말하면 끝나요. 답은 5번. 이거는 문풀이네요. 가볼게요. 1번 봄아이는 봄에 대응되는 거 보니 끊어졌기를 하였군. 적절하자. 뭐야? 이어졌기잖아요. 답은 1번. 어이없죠? 2번 풀과의 대응된 방점이 쓰였군. 쓰이긴 했잖아요. 지워주시고요. 뿌리게 대응된 서로 다른 자음이 쓰였군. 표기상을 얘기하는 것 같고요. 시옷과 비읍이 같이 쓰인 뿌리게가 있으니까 지워주시면 되죠. 마사말 마음을 되는 거 보니까 반치음과 아래아가 사용되었고 사용된 거 눈에 보이잖아요. 달을 옛날엔 랄이 쓰였고요. 알이 쓰였고요. 오늘날엔 을이 쓰였으니까 모음조화에 따라서 얘는 양성을 지켜줬고 오늘날엔 깨졌구나. 지워주시고요. 답은 1번 이렇게 되겠네요. 문풀로 끝나네요. 이거 어렵게 보면 어렵거든요. 근데 아까 풀었던 그 내용을 또 알고 계시면 좋고요. 또 이것만 보시는 분도 있을 테니까 간단하게 하면 시옷 불규칙 있잖아요. 오늘날엔 시옷이 탈락한다고 하는데 왜 탈락하냐? 탈락한 게 아니고 시옷이 반치음으로 바뀌는 환경이었다. 근데 그게 결과적으로 역사적인 변화를 겪어 반치음에 해당하는 소리값이 없어진 것이다. 비읍 불규칙.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는데 오늘날에 그게 비읍이 오나 우로 왜 바뀌냐? 비읍이 오나 우로 바뀌는 게 아니라 비읍은 비읍 순경음으로만 바뀌었고 비읍 순경음이 역사적인 변화를 겪어 오나 우로 바뀌는 시간적인 변화가 나타났는데 그 비읍 순경음으로 나타내는 소리값이 오나 우로 바뀐 것인데 오늘날엔 갑자기 얘가 얘로 바뀌는 것처럼 보이니까 의아하고 얘가 얘로 바뀌는 것처럼 탈락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의아했을 뿐이다. 이 내용이었죠. 예를 들면 이거였어요. 짓, 고, 은이로 해볼게요. 그럼 얘는 짓고가 되는데 오늘날엔 지은이가 되지만 바로 되는 것이 아니고 지은이가 되는 거였다. 그러다가 얘만 소리값을 없애주면 지은이가 되는 거죠. 덥고 똑같은데 얘는 더브니가 되는 거였다. 그러다가 더브니에서 그
비읍 순경음만 오나 우로 바꿔주면 되니까 이렇게 될 수 없으니까 우랑 은 중에 뭐가 살아남을까요? 은은 언제나 탈락한다고 했으니까 더운이가 되는 거였구나. 이런 변화. 이게 얘기해 주시면 끝나요. 단 이 시옷이 왜 갑자기 반지음이 되고 비읍이 왜 비읍 순경음이 되냐? 여기에 있는 입장만 설명해 드린다면 팔종성법 사실은 법칙이 아닌데 팔종성법처럼 알고 있는 내용이 있죠. 이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옛니응만 받침에 발음할 수 있고 어차피 소리대로 쓸 거니까 그것만 받침에 표기할 수도 있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이 짓이라는 말은 본래 이런 말인데 이대로 쓰면 안 되니까 얘를 종성, 끝소리라는 제약에 따라 이렇게 써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짓을 자음으로 시작한 애랑 결합하면 어차피 끝소리인 건 똑같으니까 이대로 시옷이 그대로 지켜졌던 거예요. 근데 이렇게 결합하면 요 첫 자리가 비어있죠? 그럼 이 시옷이 올라가서 뭐가 될 수 있냐면 초성이 될 수 있어요. 초성이 될 땐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죠.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는 거예요. 즉 얘가 원래 가지고 있던 애가 종성이라는 제약 때문에 시옷으로 바뀌어있던 게 은이랑 만나면 제약이 해제되는 느낌으로 다시 모습을 드러냈다. 요거죠. 이해됐나요? 하나 더. 덥다 해도 원래 요런 말인데 제약 때문에 비읍으로 바뀐 거예요. 그러다가 얘가 이렇게 되면 초성으로 올라가니까 제약 해제 비읍 순경음이 되었다. 이런 내용이죠. 제약이 해제되려면 조건은 뭐죠? 모음어미랑 결합해야 돼요.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랑. 오늘날에 불규칙 활용을 이야기할 때도 반드시 모음으로 시작한 어미랑 결합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죠. 이 내용 이해할 수 있나요? 원래 반치음 소리를 가지고 있던 아이가 끝소리라는 제약 때문에 시옷으로 정체성을 숨기고 살아가다가 모음 어미를 만나니까 신나서 초성으로 올라가서 정체성을 드러내더라. 그러다가 시간이 흐르고 흘러 얘가 소리값이 없어지니까 오늘날의 지은이가 된 거다. 얘도 마찬가지 맨날 약간 자기 정체성을 숨기고 비읍으로 살다가 초성으로 올라가니까 신나서 비읍 순경음 소리를 그대로 낸 거예요. 그러다가 비읍 순경음이 오나 우로 바뀌니까 오늘날의 더운이가 되게 됐다. 즉 모음음이랑 만날 때 포인트는 시옷은 모음음이랑 만날 때 뭐가 된다? 반치음이 되는 거고 비읍은 모음음이랑 만날 때 비읍 순경음이 되는 거고 얘네가 역사적으로 반소리가 없어지고 얘는 오나 우로 바뀌어서 오늘날의 시옷 불규칙과 비읍 불규칙과 관련 있는 내용들이 되었다. 이 내용 알고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문제의 답은 쉬워요. 왜냐면 봐봐요. 바뀌려면 비읍이 비읍 순경으로 바뀌어야지 비읍 순경은 비읍으로 바뀌는 경우는 없어요. 맞죠? 답은 2번. 그럼 이거 해설 보면 될 텐데 푸는 법을 알려드릴게요. 오늘날에 얘가 규칙인지 불규칙인지 생각해보세요. 곱다 고와 얘 불규칙이죠. 긋다 그어 불규칙이죠. 눕다 누워 불규칙이에요. 근데 빗다 비서 얘 규칙이죠. 잡다 잡아 얘 규칙이죠. 불규칙이 다 불규칙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봤을 때 이 규칙인 것들은 절대 비읍 순경음이나 반치음이 나오면 안 돼요. 그건 결과적으로 오늘날의 불규칙의 흔적일 테니까. 뭔 말인지 알겠어요? 이렇게 지워주시는 거예요. 있으면 안 돼요. 있으면 안 되고 얘도 안 되고. 그 다음 불규칙인 것들은 오른쪽으로 바뀌면 비읍 순경음은 오나 우로 바뀌어야 되고요. 반치음은 없어졌어야 됩니다. 오나 우가 아니라 없어졌네요. 오, 오. 그리고 얘는 탈락일 뿐인 거죠. 으가 아니라 아래아가 탈락됐네요. 아래아 탈락일 뿐이네요. 결국 오가 살아있는 거 느껴지시죠? 답은 1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불규칙에 해당하는 것들은 왼쪽에 비읍 순경음 혹은 반치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게 오늘날의 불규칙이 나타나는 이유니까. 규칙인 건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그리고 17세기 초엽은 변화가 한번 일어났다는 거니까 변화를 겪으면 변화는 무조건 약속된 대로 비읍 순경음은 오나 우로 반치음은 아무것도 없는 거로 바뀌어야 한다. 그 과정을 그대로 겪은 것들을 찾는다. 답이 1번이다. 이렇게 되는 문제풀이였습니다. 자, 여기까지 긴 1시간 넘게 찍었네요. 예, 긴
과정을 달려왔고요. 지식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열심히 막 설명했던 내용들은 꼭 가져가시면 좋겠고요. 문제풀이에 해당한다라고 했던 거 그 문제풀이의 과정만 기억하면서 실전에도 이렇게 나오면 이 정도로 풀어야지 하는 생각으로 가져가시면 아마 실전에서 중세국어 아무리 지문형으로 2문제씩 막 나와도 틀리지 않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가져보면서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